꽉하고 앉아있네. 네, 삼태성주 7월호 시작하겠습니다. 아, 좋네요. 네, 오늘 이제 변함없이 K 박사님, 이용 기자 나오셨는데, 네. 일단은 K 박사님은 오늘이 이제 우리 마지막이 아니겠습니까? 네. 본업에 드디어. 종사하기 위해서. 드디어. 이번 정권에서도 또 고관대작 하시는 겁니까? 이거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생각은 못 해봤네요. 아, 그래요? 아, 안타깝네요. 네. 그 이유는 아마 나중에 네. 말씀을 또 해주실 것 같고, 네. 여하튼 바빠지십니다. 네. 그럴 것 같습니다. 돈도 좀 버실 것 같고. 그건 모르겠고요. 아, 이번에는 과기정통부 안 가시는군요. 아유, 뭐 그런 저 이제 또 공무원은 충분히 했기 때문에. 요즘 또 개각 뭐 이런 이제- 이래가지고 권력보다는 부. 권력은 부를. 누렸으니 둘 다 함께 가지려면 안 되는 거예요. 원래. 아, 그러네요. 아, 지혜로우시다. 공무원은 충분히 해서 더 이상 안 하려고요. 네, 오래 하셨죠. 그래서 8월부터는 대신에 우리 K2 박사님, 예. 원래 산태승 그쵸. 오리지널 아니었어요. 오리지널 멤버 이용 기자와 네. 함께 오리지널 네. 원년 그 멤버였고 창립 멤버였고 아, 너무 좋아하면 안 되는데. 우리 K 박사님이 또 그런 거 신경 안 쓰시는 분이에요. 신경도 안 쓰고 제가 진짜 너무 충분히 많이 했어요. K2 박사님은 지금은 이제 서울 시립과학관 관장님으로 네. 가 계십니다. 네. 그때만 해도 과천과학관의 연구관이셨는데, 네. 예, 그래서 높은 분이 돼 계시고, 그렇죠. 네, 근데 흔쾌히 또 나오시겠다고 하셔서 너무 감사하네요. 8월부터 네. 재밌는 얘기를 하고 나오실 것 같고, 쌓아두신 게 많을 거예요. 그동안 그렇겠죠. 오랫동안 쓰셨기 때문에. 네. 그리고 또 시립과학관 관장님 하시면서 뭐 보고 느끼신 것도 많으실 것 네. 같고, 네. 재밌어요. 더 기대가 됩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K 박사님이 떠나시는 건 또 우리가 아쉽지만 항상 대터로 또 출연하시지 제가 않겠습니까? 항상 또 땜빵 전문이잖아요. 여기저기에 별하는 사람들을 비롯 네. 여기저기에 언제든지 땜빵 출연하실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여러분께 섭섭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서운해하지 않을 것 같아요. 네. 다들 뭐 전에도 그러려니 또 그만둔다 그러더니 또 돌아오더니 또 오겠지 뭐. 처음 망하면 돌아오겠지 뭐. 그리고 오늘 이용 기자는 네. 본업에 갑자기 일이 생겨서 기자 일이 생겨가지고 네. 지금 빨리 하고 가야 된대요. 아, 죄송합니다. 이게 원래 제가 이런 타입이 아닌데 예. 원래 가장 안 바쁜 사람. 네. 다들 일정 정하면 예 하는 타입. 네. 항상 그래왔죠. 네네. 생각해보니 그렇네요. 우리 네. 또 10년 가까이 했는데. 아,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사실 형식상으로는 눈에 얼마 뜰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되게 파행이에요. 보면 네, 한 사람은 그렇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끝내고 한 사람은 중간에 없어지는 상황인데 네, 그렇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일단 그래서 어쨌든 오프닝이니 뭐니 일단 다 제끼고 네. 저도 뭘 준비한 게 있지만 예, 여러분 죄송합니다. 네. 알면 됐다. 그러니까 이용 기자가 준비한 것부터 먼저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죠. 예, 좋습니다. 여러분 저 아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몇 년째 한 10명 정도 보는 라이브를 토요일에 매일 하고 있거든요. 이용의 리즈 시절이라고 스포츠 몰랐어. 좀 얘기 좀 네. 하지 그랬어요. 여기서. 스포츠 토토 관련 매번 스포츠 토토 얘기만 해요? 예, 축구. 그 중에서도 축구. 아. 예, 그걸 한 몇 년 했더니 이제 약간 그 그러니까 이게 그 고도화된 토토질은 토쟁이는 네. 그 주식 투자자와 구분되지 않아요. 아, 진짜? 예, 예. 근데 이제 다른 게 있다면 주식은 계속 가잖아요. 이벤트가 없잖아요. 근데 이제 이건 이벤트가 있죠. 결말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경기가 끝나니까. 아, 그렇네요. 그 차이는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약간 선물 거래랑도 비슷해요. 오. 예, 약간 그러니까 이거는 합법적인 토토인 거잖아요. 절대 여러분 예, 이거 확실하게 여기는 여러분. 예. 배트맨이라고 있거든요. 우리나라에서 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사실 무슬림 국가 레벨로 그 도박이 그렇죠. 아주 금지가 돼 있죠. 스트릭트한 나라입니다. 예. 그 안전한 놀이터. 예, 국민체육진흥공단인가? 음. 예, 거기서만 사셔야 되고요. 딴 거 하면 안 되죠. 딴 거 하면 큰일 사설 납니다. 토토. 큰일 큰일 납니다. 예. 여러분의 집이 압수수색 당할 수 있어요. 네. 진짜로. 그래서 이 분야에 대해서 전혀 모르시는 분들이 네.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합법적인 부분에 대한 얘기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완전히. 예, 그렇습니다. 완전 합법적인 이야기만 하고 있고요. 네네.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막 포르쉐 막 차키 보여주면서 내가 막 이거 맞췄다고 이런 거 아니고 어떻게 하면 덜 털리나 이걸로 돈은 벌 수 있나. 약간 그러니까 사람들이 안 보지. 그러니까. 포인트가 없네. 예, 그래가지고 그 우리나라 1기 오즈메이커님과 함께 이호채님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채널 이름이 뭐라고요? 이용의 리즈 시절. 리즈 시절 한번 들어가 보세요. 10명은 리즈 넘어가잖아요, 여러분. 예, 그렇죠. 예, 좀 많이 와주면 뭐 너무 늦었나? 어차피 지금이라도 뭐 스포츠 토도 같은 게 어떻게 움직이는지 보고 싶긴 하거든요. 궁금하긴 하니까. 예. 그런 거라도. 관련된 이야기도 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할 얘기는 무엇인가? 얼마 전에 주간 동아에서 이런 기사가 났습니다.
상반기 엔비디아 156% 급등, 하반기에도 상승 여력 충분. 야. 이 기사 자체는 굉장히 약간 드라이하고 팩트 나열이에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주요 지금 S&P 500 지수를 견인한 테크 기업들 뭐 어떻게 올랐고 뭐 시장에서 뭐라고 전망하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사람들의 눈은 이 기사에서 어디에 쏠리냐? 하반기에도 상승 여력 충분. 심지어 주식을 잘 모르는 저조차도 저 말이 와닿아서 빨리 사야 되나 지금. 네. 그래? 이러면서 그러니까. 이제 가게 되잖아요. 그래? 진짜 상승 여력이 충분해? 해가지고 관련 기사를 찾아볼 수 있죠. 이제 정말 이제 불나방 같은 분들은 그냥 가는 거고. 이제 여기서 좀 이제 좀 신중한 분들은 좀 검색이라도 해보는 거죠. 그렇죠. 그럼 이런 기사가 나옵니다. LLM 이게 라지 랭귀지 모델, 네. 그러니까 대형 언어 모델, 대규모 언어 모델이 2030년까지 연평균 33.2% 와. 성장. 이게 그러니까 IT 월드에 나온 기사고 마켓 보고서에 관한 기사예요. 네. 1년에 33.2% 성장하는 시장 어떻습니까? 어마어마하죠. 미친 거죠.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대단한 거잖아요. 저 사실 어떻게 보면 복리잖아요. 그 다음부터 계속. 그쵸. 네. 평균이니까. 여기서 보면 2024년에 6.4 빌리언이었던 게 2030년에 36.1 빌리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시장 규모가. 매년 그 전해에 33.2%씩 성장하는 거니까. 엄청난 거죠. 와. 엄청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제 여기서 이제 돈을 싸들고 가는 분들도 있고, 이제 좀 더 찾아보는 분들도 있죠. 그래? 이제 이 시장 대장주가 누구야? 해가지고 찾아보는 거죠. 대장주 어딥니까? 엔비디아. 오픈 AI죠. 오픈 AI. 오픈 AI. 일단, 아, LLM이니까. 네, 오픈 AI예요. 자, 이런 기사가 나옵니다. 파이낸셜 타임즈, 오픈 AI 연간 매출 2조 7천억 도달, 내년 2배 성장 예측. 매년 2배씩 성장하는 기업 어떻습니까? 와. 예? 이게 뭐 괜찮나요? 게다가 쟤네는 아니 프로덕트가 스타트업도 아니고 프로덕트가 유통이 되는 게 아니고 네. 서비스잖아요, 그냥. 예. 이거 뭐 엄청난 거죠. 지금도 근데 이걸 듣고 나면 이제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되면 엔비디아 어떻게 되는 거야라고 하면서 막 이제 하반기 상승력 충분 하면서 이제 돈을 싸들고 가는 거죠. 그런데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러분이 엔비디아 주식을 사기 전에 뭐 다른 거 모르겠어요. 저는 이제 스포츠 토토에 관해서만 여러 해 동안 이제 전문가를 모시고 이야기를 했던 사람이라서 주식은 잘 모릅니다. 모릅니다만 이제 거기에 법칙이 있거든요. 개미들을 따라가면 안 된다. 개미들을 따라가지 말아라. 이런 게 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내가 개미니까 개미면서 개미를 따라가면 안 되니까 나 개미로서의 내가 따라가고 싶은 뭔가가 있을 때 의심을 한번 해봐야 되는 그런 게 생긴 거죠. 이제 저도 근데 원래 생물계에서도 개미는 개미를 따라가잖아요. 맞습니다. 그렇죠. 네. 참. 그렇죠. 그러니까 약간 다른 의견은 없을까를 생각해야 돼 이제 이쯤에서 네네네. 이제 나 돈을 싸들고 막 가고 싶어졌을 때 이제 근데 뭔가 좀 부정적인 의견은 없어? 라는 생각을 좀 해야 저 됩니다. 정도면 빚을 내서라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잖아요. 은행 이자도 훨씬 그렇죠. 높고. 실제로 그런 분들 계실걸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네, 그래서 잠깐 고려를 하시면서 하시라는 의미에서 준비한 얘기가 오늘의 이야기입니다. 아유, 되게 중요한 얘기네요. 네, 일단 LLM을 돌리려면 엄청난 행렬 연산이 필요합니다. 이걸 그 텐서라고 부릅니다. 1차원 행렬이면 벡터라고 부르나요? 1차원. 네, 1차원은 벡터, 네. 2차원은 매트릭스, 네. 그리고 3차원부터가 이제 그 텐서가 됩니다. 네. 근데 3차원은 이렇게 지금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약간 이렇게 시각화가 되잖아요. 근데 이게 행렬이 3차원별만 있는 게 아니라 차원을 거의 무한정으로 늘릴 수 있습니다. 100차원, 200차원 하면은 사람이 상상할 수가 없어요. 이게 머릿속으로 이제 이런 도식화하는 게 불가능하고. 그렇겠죠. 이제 그때부터 이제 엄청나게 복잡해지는 거예요. 이거 무슨 뭐 스트레스 뭐 행렬 해가지고 저 점 하나에 위치가 있고 이 점의 어떤 그 방향성, 스트레스를 받는 물리적 스트레스를 받는 방향성 뭐 이런 걸 이제 텐서로 만들어가지고 계산을 하는 뭐 그런 기법이 있더라고요. 일반 상대성 이론이 그렇게 합니다. 아 그렇군요. 네. 아 행렬을 연산은 아주 중요하군요. 네. 고등학교 때 기억나십니까? 2차원 행렬 배웠던 거 기억나세요? 예, 2차원 행렬을 배웠던 것은 기억이 나요. 그쵸. 근데 1차원 행렬을 배우다가 그게 2차원 해가지고 이렇게 곱셈 배우잖아요. 그러면은 그때 그 계산해야 될 양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고등학교 문제는 이제 3 곱하기 3 사이즈 이상은 잘 안 나오죠. 나오면 안 됩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거 다 하고 있으면 시간이 끝나죠. 그래가지고 굉장히 이게 2차원만 돼도 그 연산이 굉장히 복잡해지잖아요. 근데 이게 막 100차원, 200차원 된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이건 뭐 어마어마한 겁니다. 이런 엄청난 텐서를 계산을 해야 되는데 놀랍게도 이게 엔비디아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엔비디아가 갑자기 여기서 이런 그 키플레이어가 됐느냐? 게임에서 3D 게임을 할 때
자, 이건 파이널 판타지 7입니다. 해보셨나요? 세븐이요. 제가 캡처를 가져온 이유는 뭐냐면, 전 이제 그 고등학교 때 그 국민 PC 시대였어요. 그 뭔지 아시죠? 전 국민 PC 보급 뭐 이런 사업 있었잖아요. 김대중 정부. 그래가지고 그때였기 때문에 이 게임이 그때 유행했어요. 그때 일본 문화 개방 뭐 이러면서. 그러면서 이 게임을 하면 집에 있는 컴퓨터에 3D 가속기가 있느냐 없느냐로 이 게임을 즐기는 퀄리티가 달라졌거든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용돈 모아서 막 애들이 그래픽카드 사고 그 애들 중엔 저도 있었죠. 그랬던 게임입니다. 보시면은 캐릭터들이 엉망이죠. 저 머리카락에 찔려 죽을 것 같지 않습니까? 유니콘인지 뭔지 되게 뾰족하지만 그리고 자세히 보시면 배경이 되게 화려해 보이지만 자세히 보면 이게 3D가 아니라 그냥 그림이에요. 배경은 2D인 거죠 지금. 배경은 2D고 거기 이제 캐릭터들만 3D인 건데 3D도 엉망이죠 지금 요즘 기준에서는. 근데 저 점 하나에 근데 모니터는 2차원이에요. 모니터는 2차원 배열에 찍히는 점인데 여기에 깊이 속성이 있고 색깔이 있고 또 이제 음영이 있어야 되니까 이게 빛의 속성이 있고 해가지고 이거 점 하나가 몇 차원 배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배열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이 텐서를 아주 빠르게 계산할 수 있는 특별한 장치가 필요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부두 벤시라는 제가 용돈 모아서 샀던 것과 같은 겁니다. 고색 창연하네요 분위기가. 보십시오. 저 당시에는 그래픽 카드에 쿨링 팬도 없었고요. 그리고 별도의 전원선을 연결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지금 RGB 모니터 연결하는 저 단자가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그것도 싱글이죠. 요즘 싱글로 나오는 그래픽 카드 몇 개나 됩니까? 자, 그런데 놀랍게도 이게 그 LLM 모델, 인공지능 모델이 이런 그 그래픽 카드에 놀라운 텐서 처리 능력을 눈여겨보기 시작한 거죠. 아, 이거 CPU로 하면 답이 없구나. 그래픽 카드로 가야겠다. 라고 해서 이제 제가 만들었던 통촉 GPT 이런 것들 이런 데서 갑자기 이제 그래픽 카드 수요가 폭발하게 됩니다. 그 전엔 이제 비트코인이 있었고요. 그랬는데 그래서 갑자기 엔비디아 같은 회사가 시가총액 1위를 찍고 막 이러는 거죠. 사실은 그래픽 카드가 AI 많이 쓴다고 하지만 왜 그런지 모르는 사람들이 되게 많은데 이런 이유라 이렇게 그렇습니다. 설명해 주는 거잖아요. 엔비디아만 그래픽 카드를 만드는 건 아니죠. AMD에서도 만들어서 일부러 AMD 제품을 가져왔습니다. 참고로 그 젠슨 황 선생님, 엔비디아 CEO님하고 AMD CEO 리사수 선생님께서는 그 외가 쪽으로 오촌이세요. 집안이요. 아마 설날 같은 때 그러게요. 만나겠네요. 춘절 때. 야, 오랜만에 세배 한번 해봐라. 그러면서 아유 요새 회사는 잘 돼? 이러면서 대화를 나누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두 분 다 뭐 대만 계시니까 좀 비슷하지 않을까요? 그러게 말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그래가지고 뭐 수요가 폭발한다. 그래서 엔비디아가 잘 나간다. 여기까지 알겠는데 여기서 우리가 간과하기 쉬운 게 뭐냐면 이 LLM 그 언어 모델이라는 기술 자체가 굉장히 초기 단계의 기술입니다. 걸음마 단계 기술이에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챗GPT가 난리 났던 게 몇 년 전이죠? 2년 됐나요? 1년 반밖에 안 됐어요. 2년 정도. 네. 뭐 2년 될까 말까잖아요. 지금 안 됐죠. 2022년 11월 달에 챗GPT가 처음 나왔습니다. 그래가지고 막 대중들한테 그때 공개돼가지고 막 난리가 나고. 1년 7개월. 예, 막 그래가지고 뭐 챗GPT에 영혼이 있네 없네 막 이런 얘기 하고 있고 막 그랬었던 게 몇 년 안 됐어요. 그러니까 정말 초창기 기술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공학자나 과학자들이 이 언어 모델 자체의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그냥 그 전 세계에서 막 난리가 났죠. 지금 이거 뭐 어떻게 해보겠다고. 무슨 뭐 인공지능 특성화 고등학교 이런 것도 만들더라고요. 우리나라 보니까. 예. 그러니까 난리가 난 겁니다. 그래서 더 이피전시 스펙트럼 오브 라지 랭귀지 모델즈 언 알고리즘믹 서베이라는 2023년 11월 논문이 있습니다. 이 논문에는 그 LLM 효율 향상을 위해서 지금 어떤 접근이 일어나고 있느냐 이걸 정리를 했습니다. 이제 여기에 보면은 큰 가지로 나눠가지고 비용 효율성, 비용 효율성 중요하죠. 추론 효율성, 데이터 효율성, 아키텍처 효율성, 훈련과 튜닝 효율성 측면에서 여러 가지 접근 방식을 논하고 있습니다. 이 논문에서 이제 막 정말 그냥 그 안 해도 되는 그냥 뻔한 얘기도 있어요. 뭐 예를 들어 뭐 전용 하드웨어를 쓰세요. 더 효율적인. 뭐 그리고 파라미터의 수를 줄이고 뭐 정밀도를 낮추세요. 그러니까 성능이 안 좋으면 당연히 하드웨어가 덜 들겠죠. 이런 뻔한 얘기도 있는데 뭐 여러 가지 또 재밌는 얘기가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걸 소개하려는 게 아니니까 그 중에 재밌는 거 하나를 꼽자면 지식 증류라고 하더라고요. 증류. 디스틸레이션이란 단어를 여기서 처음 봤습니다. 저는. 지식 증류라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 굉장히 크고 결과물이 괜찮은 모델이 있어요. 만들어 놨어.
근데 얘가 크기 좀 효율성이 부족해. 그러면은 스튜던트 모델을 얘로 학습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은 얘의 정답만을 얘가 습득해가지고 얘처럼 결과물이 그럴듯하지만 아주 작고 빠른 모델을 만들 수 있는 기술인 거예요. 지식 증류, 진짜 증류하는 거죠. 그렇네요, 진짜. 아주 그냥 농축해가지고 옛날에 막 챗 GPT 거대한 서버에서 돌아갔던 걸 거기에서 나오는 결과물을 가지고 학습을 시키면 결과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냥 비슷한데 이게 돌아가는 거 PC에서 돌아가?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주 그러니까 여기에 뭐 옵티마이저 뭐 정밀 혼합도 연산이 뭐 이게 뭐 여러 가지 복잡한 얘기가 있습니다. 뭐 저 어차피 지금 약간 투자 얘기니까 이런 과학적인 거 찾아보세요. 이 논문 찾아보시면 재밌는 얘기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뭐 효과적이고 전문화된 모델로 훈련시키면 된다. 뭐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좋다. 그러면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얼마나 효율성이 증가하는가가 또 중요하잖아요. 얼마나 지금 뭐 예전에 비해서 얼마나 그 뭐 효율성이 증가할까 이게 궁금한데 이런 글을 쓴 분이 계시더라고요. Dan이라는 분인데 lesswrong.com이라는 곳에 기고하셨어요. 제목은 LLM 효율성 개선 추정 사전 훈련이라는 제목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의 말은 이거예요. 지금 챗GPT 3.5 말고 3가 나온 지 한 4년 됐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올해 1월에 쓴 글이거든요. 한 4년 됐는데 이 정도의 능력을 보여주는 모델을 지금 2024년의 기술을 가지고 다시 만약에 훈련시킨다면 어느 정도 뭐 시간이 걸리거나 어느 정도 하드웨어의 성능이 필요할까? 이런 내용입니다. 지금 이 PPT에 있는 내용에 이미 그 스포일러가 나와 있는데 이분 보면 이렇게 그래프 그려져 있죠. 보면 이게 그 분포 그래프거든요. 그래서 이제 분포 그래프라서 지금 가장 높은 곳은 한 100배 높아졌다는 건데 이게 지금 꼬리가 길잖아요. 네. 꼬리가 길기 때문에 평균으로 따지면 한 413배 정도 된다. 라는 게 결론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이분이 이제 처음에 말씀하시는 얘기는 챗GPT를 훈련시키는데 이게 그 당시 엔비디아 V100이라는 제품 10,000개로 14.8일이 걸렸대요. 근데 이것과 같은 하드웨어로 현대의 기술이 적용된 비슷한 성능의 모델을 훈련시키면 얼마나 걸릴까? 근데 여기서 단서는 뭐냐면 아까 말한 지식 증류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건 반칙이다. 바닥부터 처음부터 스크래치부터 해가지고 대형 모델의 도움 없이 생으로 그냥 훈련했을 때 의 어떤 효율성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미 말씀드렸지만 413배 빠르기 때문에 14.8일 걸렸던 게 요즘 하면 1시간 미만이 걸릴 것이다라는 게 결론이에요. 자, 자세히 좀 보겠습니다. 이게 물론 이제 저자는 이게 매우 러프한 추정이니까 너무 진지하게 듣지 마라고 하면서 단서를 달고 있습니다만 베리 언서튼이라고 하네.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저기 보시면은 non-published algorithmic improvement 그러니까 그 발표되지 않은 알고리즘상의 향상이라는 굉장히 모호한 지표가 들어있기 때문에 크게 믿을 건 못 돼요 사실. 근데 어쨌든 이분이 그냥 대충 추론해 보니까 이렇게 분포폭 그려가지고 해보니까 이 정도 됐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여러 가지 그 논거를 들고 있는데 이거 뭐 몇 배 더 향상 여기서 몇 배가 향상되고 여기서 몇 배가 향상됐는데라고 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논거를 갖다 붙이죠. 그 중에 하나가 에포치 AI라는 미국 인공지능 벤처가 자료를 발표했는데 이 회사의 계산에 따르면 같은 모델을 훈련시키는데 하드웨어가 그 챗GPT 3를 훈련시켰던 4년 전에 비해서 93분의 1로 줄었다라는 게 이 회사의 발표입니다. 93분의 1. 예. 그러니까 그 93분의 1만큼의 하드웨어 파워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같은 수준의 모델을 훈련시키는데. 근데 이 블로그 글을 쓰신 이 블로그는 아니고 이 웹사이트에 기고하신 분은 이 회사가 아주 좀 그 보수적으로 추정한 것 같다라고 하면서 뭐 트랜스포머 플러스를 비롯한 알고리즘 개선을 통해 뭐 72배가 뭐 그렇게 되고 그리고 뭐 친칠라 스케일링 이런 거 재밌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훈련 데이터 양과 모델 크기. 그러니까 모델 크기가 크면 당연히 이제 그 더 좋은 결과가 나오겠죠. 근데 이 훈련 데이터 양과 이 토큰 수, 매개 변수와 토큰 수 사이의 적정 비율을 찾는 알고리즘이거든요. 그래서 원래 챗GPT 3는 1750억 개의 매개 변수를 3000억 개의 토큰으로 훈련을 시켰는데 친칠라 뭐 최적화 뭐시기로 하면은 컴퓨팅 파워 그러니까 같은 컴퓨팅 파워로 매개 변수를 700억 개로 줄이고 그 대신에 토큰을 1조 4천억 개로 늘려가지고 3분의 1의 파워만 가지고
이걸 할 수가 있다. 비슷한 효율을 낼 수가 있다라는 알고리즘입니다. 이게 이제 챗GPT 3 이후에 나온 이런 기술이죠. 이 밖에 데이터 퀄리티를 뭐 향상시켜 2.2배가 되고 하드웨어 이피션시를 올려서 2.5배가 됐는데 여기서 이제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하드웨어 이피션시입니다. 그러니까 하드웨어 이피션시가 올라갔다라고 하면은 얼핏 생각하면 4년이 지났으니까 당연히 하드웨어가 2.5배 빨라졌겠지라고 생각하잖아요. 그 이야기가 아닙니다. 뭐냐면 여기서 이제 MFU라는 단위가 등장하거든요. 이거 뭐냐면 모델 플롭 유틸라이제이션. 그러니까 뭐냐면 그러니까 이분이 쓰신 글에 이런 말이 나와요. 오픈 AI는 GPT-3를 사전 학습시키면서 불과 19.6%의 MFU를 달성했다. 이게 뭐냐면 이제 훈련을 시킬 거 아니에요. 훈련을 시키는데 핵심은 뭡니까? 그 텐서를 계산하는 거잖아요. 그 텐서를 계산하는 게 전체 훈련 과정에서 텐서를 계산하는 데 들어간 시간이 19.6%라는 거예요. 나머지는 이제 뭐 무슨 데이터가 비효율적이고 뭐 메모리 뭐 대역폭이 어쩌고 해가지고 뭐 다른 일을 하거나 텐서를 계산하는 게 아니라 다른 일을 하거나 아니면 그냥 CPU가 일하는 동안 GPU는 그냥 기다렸다는 거예요. 다 놀고 5시간 중에 1시간은 놀면서 이제 19.6% 나머지는 좀 낭비된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제 제대로 시간이나 못 쓰이고. 효율성 면에서 낭비된 부분이 있다. 근데 이분 말씀에 따르면 병렬화 기술이 매우 급격히 발전하고 있다. 그러면서 뭐 플래시 어텐션 2 같은 기술이 나왔다 뭐 이러는데 뭔지 궁금하시면 찾아보시고요. 저 잘 모릅니다. 그거 찾아보셔서 뭐 아시겠으면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 모자이크 ML이라는 또 벤처가 있대요. 또 그 AI 관련 벤처가 또 무지하게 많지 않습니까? 이 회사가 발표하기를 우리는 MFU를 40%까지 끌어올렸다. 그리고 트라이다오라는 회사는 우리는 72%다. MFU가. 그런데 저자의 주장은 뭐냐면 이 방금 우리는 끌어올렸다라고 말하는 벤처들 있죠. 이 회사들은 방금 말씀드린 플래시 어텐션 2가 발표되기 전에 이런 발표를 했다는 거예요. 이후에 나오는 알고리즘들은 훨씬 더 효율적일 것이다. 그러므로 MFU는 이제 거의 100에 수렴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게 이분의 추측입니다. 물론 이제 이분의 추정이 말씀하신 대로 좀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되게 러프한 것도 사실이고 또 사실 이런 뭐 친칠라 뭐 이런 것처럼 이렇게 극적으로 막 3분의 1로 줄이고 이런 게 매번 발견되기는 사실 어렵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효율성 개선에 그리고 뭐 MFU는 100이 되면 더 이상 늘어날 수 없잖아요. 그렇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뭐 하드웨어 효율 개선이나 이런 것들이 한계가 있긴 할 것이다. 그러나 당분간은 적어도 몇 년간은 지금처럼 매년 지수적인 규모의 효율성 개선이 이루어질 거라는 건 우리가 추론할 수 있죠. 적어도 몇 년간은. 네. 그렇기 때문에 뭐 4년에 400배로 생각하면 4년 뒤에는 뭐 지금의 400분의 1 뭐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점점 효율적이 돼가는 겁니다. 아주 지수적으로 400배 4년에. 자, 그리고 여기서 글 쓰신 분은 이야기를 거론을 안 했는데 하드웨어에도 무어의 법칙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 사진 보시면 이분이 그 젠슨 황 선생님이거든요. 네. 이분이 2017년도에 무슨 AI 무슨 학회에 가셔가지고 이제 이때는 이제 챗GPT로 난리가 나기 전이니까 우리가 인공지능 하시는 분들 쓰기 좋은 V100이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하면서 25개를 이렇게 돌렸대요. 여기서. 이게 이제 V100입니다. 저 엔비디아 들고 좋아하고 계시는 네. 저 아저씨가. 근데 이제 뭐 여러 가지 지표가 있지만 이런 거 뭐 성능을 측정하는 여러 가지 지표가 있지만 그냥 제가 그냥 쉽게 찾아봐가지고 그냥 본 지표는 단 정밀도 연산이 14.13 테라플롭이다. 그러니까 뭐 부동소 수점 연산을 뭐 어떻게 뭐 1분에 몇 번 하고 뭐 이런 거잖아요. 14.13 테라플롭이었다. 그런데 4년 9개월 뒤에 H100이 출시가 됐습니다. 요즘 H100 없으면 AI 하는 회사 아니라는 뭐 그런 약간 인식이 있잖아요. H100이라는 하드웨어가 출시가 됐는데 그러니까 V100의 4년 9개월 뒤에 출시된 이 제품의 단정밀도 연산은 66.91 플롭입니다. 그러니까 무어의 법칙이 2년에 2배잖아요. 2년에 2배씩 그 연산 성능이 올라간다는 거잖아요. 대충 무어의 법칙을 아직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4년이면 4배죠. 한 하드웨어의 효율성도 4년이면 4배씩 올라가고 그리고 4년에 한 400배가 좀 무리라면 한 뭐 100배라 쳐도
100배라 쳐도 4년이면은 뭐 400배, 800배 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4년이면 이 정도로 효율성이 증가합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굉장히 효율성이 증가해요. 그리고 이것뿐만이 아니라 이건 이제 H100이거든요. 이거 보면 이제 막 그 뭐 대단하게 생겼죠. 굉장히 비쌉니다. 제가 이제 AI 관련해 가지고 뭐 했더니 페이스북이 갑자기 AI 컴퓨터를 이렇게 광고에 띄워주더라고요. 이런 것도 팔아 해가지고 들어가 봤더니 1억 2천 뭐 이러더라고요. 가지고 와, 알았어 살게. 네, 뭐 3대간 뭐 할부로 살게 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3대간 할부. 네, 그러니까 엔비디아 GPU를 대체하는 하드웨어 개발도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 이분들 유명하시죠? 이분들이 하버드대를 중퇴하고 하버드대는 중퇴한 분들이 되게 잘 되는 것 같아요. 졸업을 하면은 약간 실패자. 하버드를 졸업하면 천재 중에 실패자. 하버드 졸업생. 중퇴해야 진짜 천재. 약간 그런 거죠. 이분들 하버드를 중퇴하신 분들인데 요즘 그 챗GPT나 이런 데서 쓰이는 트랜스포머 모델만을 연산할 수 있는 전용 하드웨어를 만들었습니다. 비용 면에서나 뭐 전력 면에서나 굉장히 효율적이다. 뭐 그런 말에 따져 뭐 트랜스포머 모델이 없어지면 우리도 사라질 것이다. 그런데 트랜스포머 모델이 사라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뭐 역사상 뭐 가장 큰 뭐 회사가 될 거고 뭐 그래가지고 투자를 엄청 받았대요. 뭐 투자 받으려면 그런 웅장한 소리 하고 다녀야죠. 이런 분들도 있고요. 한경에 나온 기사입니다. 카이스트가 결국 해냈다. 엔비디아도 깜짝. 근데 이게 이분들이 한 게 뭐냐면 이분들도 좀 이거 보시면 좀 나와서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저 이거 뭐 제가 설명해봤자 뭐 얼마나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뭐냐면 그 언어 모델을 돌리려면 만약에 언어 모델 용량이 한 70기가예요. 그러면 H100의 메모리가 한 80기가 되거든요. 그래픽 그 비디오 메모리 다 올라가 있어야 되니까 한 70기가면 돌릴 수 있죠. 그런데 예를 들어 한 100기가바이트예요. 모델 용량이.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H100을 2개 사야 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2개를 연결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 공유해가지고 비디오 메모리가 160기가바이트가 되는 거죠. 근데 나는 큰 모델을 돌릴 거여가지고 비디오 메모리는 더 필요한데 성능은 이 정도면 충분해.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럴 수 있죠. 충분히 가능하죠. 근데 그런 사람들도 울며 겨자 먹기로 하나를 더 사야 돼요, 지금. 겁나 비싼데. 네. 근데 이분들이 개발한 게 뭐냐면 그러지 않고 메모리를 확장하는. 이럴 때 문제는 메모리 대역폭의 문제가 있거든요. 메모리 대역폭이 딸리니까 속도가 막 느려지는 성능이 저하되는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를 해결했다. 오, 엔비디아 카이스트가. 주식 떨어지는 소리 막 들리지 않습니까? 카이스트 때문에. 어쨌든 이런 뭐 기술들 뭐 1년에 뭐 4년에 400배가 효율성이 개선되게 되고 그러니까 뭐 엔비디아 뭐 이런 하드웨어가 좀 덜 필요하겠죠. 그렇겠네요. 그리고 뭐 효율성이 증가되고 뭐 이렇게 저렇게 하고 하드웨어의 성능 절대적인 성능도 올라가고 막 이런 신기술 벤처들 나오고 이러면은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 그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논문에 나오는 그림인데요. 언어 모델 크기가 커지면 그냥 파라미터를 늘리고 그냥 모델의 크기를 키웠을 뿐인데 그냥 성능만 좋아지는 게 아니라 할 수 있는 것들이 늘어나요. 왜 이렇게 되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아직. 근데 할 수 있는 것들이 늘어나지 않느냐. 파라미터가 많고 이러면은 훨씬 더 성능도 좋고 좋은 결과물이 나올 거 아니냐. 그러면은 이렇게 하드웨어 성능이나 알고리즘이 좋아지면 이런 파라미터나 모델 크기도 거기에 비례해가지고 지수적으로 늘리면 더 좋은 성능의 언어 모델을 쓸 수 있을 거 아니냐. 이런 얘기 할 수 있죠. 사실 비디오 카드는 지금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자, 보시죠. 아까 그 오른쪽 아래에는 아까 그 파이널 판타지 7이 있고요. 그 위에는 그 사이버펑크 2077입니다. 근데 이 둘의 차이는 뭐냐면, 옛날 3D 게임들은 밤에 실내에서 다녀요. 그런데 저 위에 보면은 대낮이고 지금 야외잖아요. 이 차이는 어디서 오느냐? 이게 낮에 햇빛이 우리한테 오면은 햇빛이 되게 밝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난반사를 일으키면서 근데 햇빛 받는 곳만 밝고 뒷부분은 막 까매서 안 보이고 이러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물의 빛들이 반사되면서 우리 뒤쪽도 비춰주고 막 이러면서 막 그 되게 복잡한 빛의 난반사로 되는 막 그 개판된 상황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게임에서 구현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옛날 게임에서는 낮은 장면에 가면 어딘지 모르게 세트장 같은 느낌이 있어요. 그런데 요즘 게임들은 그걸 다 계산하거든요. 그걸 이제 흔히들 레이 트레이싱이라고 하는 그런 기술들이 도입됩니다. 저기 픽셀에 부딪히는 빛을 다 계산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마어마하지 않겠습니까? 얼리언 5 엔진이 그걸로 되게 각광받지 않았어요?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사실 엔비디아가 그 AMD의 그 약간 그 게임 시장에서 이렇게 좀 앞서 있을 수 있는 것도 레이트레이싱 기술이 더 앞서 있기 때문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막 계산이 필요한 데이터를 막 지수적으로 늘려가지고 아무리 기술이 발전돼도 여전히 이런 GPU가 버벅거리게 만든다면 엔비디아에 뭐가 문제가 있냐? 점점 더 성능이 좋아지는 건데. 그렇네요. 근데 그렇게 될까요? 안 됩니다. 자, 보시면 여기 빨간 점들이 보이죠? 언어 모델별로 이 모델을 훈련시키는데 필요한 토큰의 수가 옆에 보시면 그 지수로 그 로그 스케일로 지금 커지고 있어요. 그런데 저 파란 점선 10의 13승 쪽에 있는 것들은 뭐냐면 얘네를 훈련시킬 토큰들의 수입니다. 늘어나고 있지만 굉장히 적게 늘어나죠. 왜 그러느냐? 아주 간단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훈련시킬 데이터가 없어요. 오. 네, 더 이상 훈련시킬 데이터가 없습니다. 인류가 만들어놓은 데이터가 바닥났다. 네, 바닥났습니다. 그러니까, 야, 이거 되게 언어 모델 역설적이다. 이런 쪽에 굉장히 이제 그 어떤 그 금원처럼 회자되는 말이 있습니다. 쓰레기를 넣으면 쓰레기가 나온다. 그러니까 데이터 막 아무나 다 집어넣지 막 이래가지고 막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무슨 이상한 꾸준 글 같은 거 있잖아요. DC 같은데 꾸준 글 막 무슨 도배 막 무슨 댓글 부대 무슨 뭐 그런 댓글들 이런 거 다 하면 쓰레기밖에 안 나오니까 그런 쓰레기는 넣으면 안 되잖아요. 그럴 듯한 것만 넣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럴 듯한 말이 되는 것들만 넣어야 되잖아요. 드왈키시 파텔이라는 분이 쓰신 또 이제 그 블로그에 쓰신 글에서 그림을 가져왔는데 Will Scaling Works라는 제목의 글에서 가져왔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데이터 수를 더 넣겠다고 데이터 수를 늘리려고 해봤자 이제 쓸만한 거 저작권이 허용되는데 쓸만한 거 이미 다 썼다는 거예요. 이제 없습니다. 그리고 저도 그 생각을 한 게 예. 데이터를 이제 계속 생산을 하지만 새로운 데이터가 너무 많지 않아요. 사실. 네, 맞습니다. 속도로 느리고. 네. 속도 느리고 많은 데이터들이 이전 데이터를 그냥 재가공하거나 네. 좀 발전시킨 것뿐이지 그렇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데이터가 계속 그렇게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언어 모델의 발전 속도는 지금 로그 스케일로 일어나고 있는데 네. 인간이 지식을 생산하는 속도는 한심한 거죠. 네. 대부분의 책들이 이전의 책들에 다 있는 거예요. 결국은 네, 따지고 그러게 보면. 말이에요. 네, 대부분이. 이비드 뭐 해가지고 네. 어디서 뭐 이렇게 네. 인용하고 뭐 이런 거잖아요. 네. 아니면 표절하고 막 이런 관점이 거잖아요. 조금 바뀌고 이런 거지 네. 내용 자체는 그렇게 새로운 게 들어갈 게 없어요. 그렇습니다. 네. 이미 인공지능한테 물어보면 다 해결될 것들이 책으로 나오고 있죠. 자, 한국일보에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한국일보 맞죠? 네, 한국일보에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챗 GPT-5의 공부량이 8배가 늘었는데 늘 것 같은데 더 학습시킬 데이터가 없다. 인류는 이제 여기에 잽이 안 된다. 이런 거죠. 여기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GPT-5를 훈련시키는데 GPT-4가 학습한 양의 8배가 넘는 데이터가 필요할 수 있다는 얘기다. 하지만 오픈 AI가 GPT-5의 현재 사용 가능한 고품질의 글과 이미지 데이터를 총동원해 학습시켜도 여전히 10조에서 20조 개가 모자랄 것으로 예측된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인류라는 이 아둔한 존재의 한계 때문에 그러네. 60억 인류가 아무리 그 지식을 쏟아내도 이렇게 이런 하드웨어나 이런 그 대형 언어 모델의 알고리즘의 발전을 보상할 만큼의 데이터는 절대 생성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증류를 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죠. 오히려 이제 굉장히 비효율적인 어떤 모델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증류해가지고 만드는 게 인류가 지식을 만드는 것보다 훨씬 빠를 수 있어요. 이거 되게 상징적인 상황이에요. 사실 현실적이기도 하지만 그렇습니다. 인문사회적 관점에서 봐도 굉장히 상징적인 상황이네요. 자, 이제 여기에서 앞에 보여드렸던 걸 다시 보여드릴게요. 1년에 AI 시장 몇 퍼센트 성장한다고요? 몇 퍼센트? 33.2%? 이 정도 성장으로 어떤 하드웨어 소요에 대한 감소 그리고 이게 여기에 데이터를 더 넣을 수가 없어요. 인류가 가지질 못했어요. 그 데이터 자체를. 다 가르쳐 버렸네. 네, 다 우리가 배워야 될 판이죠, 이제. 그러니까 말이에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하드웨어를 요구하는 그게 뭐 늘어나겠죠. 무슨 새로운 기술이 나오고 하면 늘어나겠지만 아주 혁신적으로 로그 스케일로 팍팍 늘어나기는 사실 좀 어렵지 않나 하는 게 현재의 전망입니다.
그 네. 관점을 가지고 이걸 봐야겠네요. 이 얼마나 성장할 건지 네. 투자도 그 생각을 같이 해야 되고. 네네 그렇습니다. 요즘 막 AI 뉴스 막 정신 없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막 이미 사실 그렇잖아요. 뭐 자동차도 그렇고 뭘 살 마음을 먹으면 모든 게 사라는 말로 들리잖아요. 그래서 막 AI 관련 뭐 뉴스 나오면 그렇죠. 아, 엔비디아 나도 사야 돼. 막 이런 그 강박관념을 가지실 수 있는데 뉴스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엔비디아의 좋은 소식은 크게 많지 않습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그렇죠. 조심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제 그 기술이나 이런 걸로는 네. 저렇게 안 드러나는데 네. 저걸 이용해서 네. 돈을 버는 방법은 그렇습니다. 늘 수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여기서 또 이제 맹점은 뭐냐면 이렇게 또 효율성이 증가하면 제가 그 지난달에 말씀드렸잖아요. PC에서 돌아가는 언어 모델들이 있다고. 이런 것들도 그런 로그 스케일로 효율성이 증대된다고 추론해 볼 수 있죠. 그래서 내 컴퓨터에서 돌아간다? 근데 내 컴퓨터에는 엔비디아 그래픽카드가 없어. 그러면은 그냥 로컬에서 돌아가고 엔비디아 그래픽카드 없이 돌릴 수 있는데 내가 저런 AI 회사에 괜히 뭐 구독을 해야 돼? 이런 생각 들지 않을까요? 언젠가는? 그리고 이제 AI 지금 굉장히 빠르게 발전한다는 걸 대부분 아는데 네. 체감을 못하는 이유가 네. 상당한 사람들이 안 쓰고 있습니다. 아직. 한번 써보십시오. 네, 안 쓰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기 여러 가지 때문에. 여러분 꼭 써보세요. 여러분 네. 진짜 쓰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그런 측면에서 이게 네. 기술적인 성능이 아니고 네. 말 그대로 확장 면에서는 성장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그렇죠. 아, 네, 그러네. 그렇게 보는 거죠. 시장 면에서. 그건 시장 분명합니다. 면에서는. 그리고 뭐 다양한 방면의 솔루션이라든가 그렇죠. 그런 것들 다만 지금 엔비디아의 주가에 관련해서는 엔비디아에 관해서만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그렇죠. 거예요. 그리고 물론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다고 해서 큰일이다 상투 잡았다 팔지 마시고 그러니까 뭐냐면 막 그거잖아요. 막 이제 아파트 값 이제 갈 때까지 갔다. 이제 떨어질 일만 남았다 했는데 얼마 전에 뉴스 보니까 또 오르고 있더라고요. 모르는 그러니까, 일이에요. 그러니까 모르는 그렇죠. 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투자는 본인의 책임입니다. 뭐 팔든 사든 그건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지금 너무 열풍인데 지금 너무 그 어떤 비판 없이 모두들 구입하고 계신 것 같아가지고 조금만 참으셔라라는 말씀을 그러니까 조금만 더 생각을 더 해보시고 그리고 여기에 나오지 않는 엄청난 호재가 또 있을 수 있잖아요 엔비디아에. 그러니까 뭐 맞아요. 그런 것까지 이야기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제스왕 선생님은 좀 파셨다. 그 자사 주식을 그런 겁니다. 돈이 필요했다 보죠 뭐. 다시 말씀드리지만 개미 꽁무니 따라가지 마십시오. 나도 개미지만. 네, 개미 꽁무니 따라가지 마시고요. 생각해 보면은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이것도 생각하셔야 돼요. 주식 시장에서 돈이 생산되는 게 아니죠. 어떤 사람이 만약에 K 박사님이 주식 해가지고 한 1억 벌었어요. 그럼 그 1억은 어디서 오는 걸까요? 그러니까 어떤 누군가 호구가 있겠죠. 세상에 K 박사님 같은 사람한테 돈을 다른 사람도 아니고 네, 누군가 호구가 있겠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어마어마한 오구지. 그렇습니다. 제가 그러니까 이런 뉴스들에 현혹되지 말라는 교훈을 주는 제가 늘 인용하는 영화 타짜의 한 장면이 있습니다. 여기서 그 춘재 형이 이렇게 패를 받아들고 검은 거 이렇게 읊조려요. 마치 혼잣말인데 입으로 나온 것처럼 검은 거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고니가 뭐라고 하냐면 검은 거? 검은 거면 1하고 8인데 8땡은 나한테 있고 춘재 형은 1땡인가? 막 이래요. 그러면서 나는 판만 키우면 된다 이거지? 이러면서 막 전 재산을 막 밀어넣거든요. 근데 결과는 우리 모두 알고 있죠. 이제 고니는 이 사건을 계기로 누나의 어떤 위자료를 다 잃고 이제 타짜의 길로 접어들게 되죠. 그러니까 이렇게 돈을 다 잃고 춘재 형 검은 거라며 이래봤자 무슨 소용이 있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역정보에 속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런 역정보에 속으면 안 되고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냐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스포츠 토토 관련 그런 걸 하잖아요. 그 같이 하는 이현채 소장님이라는 분이신데 우리나라 스포츠 토토 그 일기세요. 그 오즈메이커 일기세요. 근데 이분 곽재식 작가님하고 대학원 동기. 그래가지고 뭐라고 하셨냐면 대학원 동기는 아니고 동문. 내 동기들은 박사가 됐는데 나는 도박사가 됐다. 이런 말씀 하시거든요. 근데 애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 이분이 얼마 전에 아주 명언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엔비디아가 한국 기업이라면 테헤란로에 있다 치죠. 그러니까 저기 어디입니까? 저기 판교 대왕 판교로 뭐 이런 데 있다고 치죠. 엔비디아가 한국 기업이고 젠슨 황 씨가 장수 황 씨 황희정성 후손이에요. 예를 들어 그냥 그래가지고 한국 기업이고 막 이렇게 난리가 났다.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엔비디아 주식을 언제 매도하는 게 맞는가? 언제일까요? 젠슨 황이
유퀴즈 나왔을 때입니다. 한국이라면. 네, 한국이라면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거 기술이 이렇게 막 증가하고 있고 요즘 AI가 난리다라고 하면서 사지 마시고 좀 꼼꼼히 보시길. 근데 이러는데 막 내일 또 막 엔비디아 막 날아가는 거 아니에요? 뭐 쭉쭉 오를 수 있죠. 네, 그러니까 전 책임지지 않습니다. 뭐냐 그 응팔에 네. 그런 거 있거든요. 네. 그 뭐지 삼성전자 네. 주식 너무 올랐다고 지금 올라도 너무 올랐다고. 네, 그렇죠. 비트코인 100만 원일 때도 그런 얘기들 많이 네. 했죠. 네, 올라도 너무 올랐다. 네, 여러분, 네, 하여튼 투자는 신중하게. 예, 투자는 자기 책임으로. 네, 뉴스 보고 바로 가지 마시라. 네. 네, 좀 검색이라도 해보시라. 이런 말씀 드리고자 이 주제를 준비해봤습니다. 이 관련해서는 어쨌든 이용 기자나 저희 과학과 사람들 다 책임이 없다. 여러분의 주식하지도 투자에, 않습니다. 예, 저희. 네, 여러분의 투자 실패에 대해선 저는 심지어 스포츠 토토도 거의 안 해요. 다만 이 내용에서 여러분 중에 뭐 투자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있을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이 내용 중에서 이제 사실 우리가 짚고 넘어갈 수 있는 내용들이 좀 있었다. 예를 들어서 인간이 지금까지 쌓아놓은 데이터라는 것이 이 정도였구나. 네, 맞아요. 뭐 수천 년 동안 쌓아온 데이터라는 것이 몇 년 동안에 LLM이 학습할 정도의 분량이었다. 우리 흔히 그러잖아요. 막 투모로우 뭐 이런 영화에 보면 이 도서관에는 인류가 쌓아온 모든 무한한 지식이 무한하긴 뭐가 무한해? 이게 다, 몇 년 만에 끝났는데. 그러게. 다 익히고 다 활용한 수준까지 도달해버렸고 무슨 질문해도 답이 다 나오는 상황까지 돼버렸으니 네. 불과 몇 년 만에. 저는 주식을 안 하는데 네. 이제 특히 11년도 이때쯤에 다 재미를 본 사람들이 되게 많았잖아요. 네. 다 많이 올랐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그런 경험들이 지금 많이 퍼지다 보니까 네. 이거 어떻게 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은근히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하고 있는 자꾸 이거 그 유튜브 홍보하러 나온 것 같은데 그건 아니고 거기 되게 명언들이 많이 나옵니다.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이제 그 연초 선생 하시는데 명언 중에 그게 있어요. 그 큰 손들은 한 턴 쉬는 것도 투자다. 네, 이런 말도 합니다. 그러게요. 신중해야 될 것 같고 네. 진짜로 근데 그런 생각이 많이 드네요. 우리가 상상도 못한 부분이었을 수 있어요. 많은 분들한테 다 학습했다라는 거는 그쵸. 상상도 못 하잖아요. 상상하기 사실. 힘들어요, 네, 사실은. 진짜 무한한 지식이 벌써 힘들어요. 그러니까 벌써 그것도 수십 년 한 것도 아니고 벌써 뭐 그런 기사 있던데요. 그 덴마크는 그 언어 덴마크어를 사용하는 모국어로 사용하는 화자가 좀 적잖아요. 그리고 덴마크 같은 북유럽의 문제는 또 뭐냐면 이 사람들이 교육 수준이 높아가지고 영어를 되게 잘해요.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냥 저 막 가본 적은 없습니다만. 맞아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덴마크어를 우리가 한국어 쓰듯이 그렇게 많이 쓰진 않는데요. 왜냐면 원어 영어로 그냥 읽으니까 읽고 말할 수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덴마크어를 학습하는데 너무 데이터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무슨 그 말사육 커뮤니티 이런데 글을 지금 긁어서 훈련시키고 있다. 말사육. 네, 그런 기사가 또 얼마 전에 나왔더라고요. 야, 하여튼 우리가 아까 이제 GPT 3.0 근데 대중에게 공개가 안 됐었죠. 그게 네네. 2020년 여름에 나왔는데 저는 이제 관심이 있다 보니까 그때 네네. 상황들도 많이 봤어요. 네네. 그때 그 뭐 정말 철학자들하고 대화하고 AI가 네네. 이런 얘기가 된다. 그게 불과 이제 4년 전 얘기인데 지금 생각해 보면 유치하죠. 지금 생각해보면 유치하죠. 많이 유치하죠. 그리고 사실 작년 11월에 챗 GPT라는 이름으로 나온 게 GPT 3.5란 말이에요. 네. 그 GPT 3.5가 나왔을 때 이 정도면 된다, 뭐 대화가 되는구나 하는 생각을 하다가 4.0 넘어가고 지금 이제 이렇게 계속 뭐 클로드니 뭐니 생겨나고 하는 과정이 정말 너무나 빠르게 진행이 돼서 느낌으로는 한 50년 된 것 같지 예, 않아요? 50년 된 것 같은데 네. 챗 GPT 그 3.0이 4년 전이고 네. 챗 GPT 이제가 대중에 공개된 거는 1년 8개월밖에 안 됐단 말이에요. 충격적입니다. 정말 충격적이고 그리고 우리 인간이 만들어 놓은 그럴싸한 데이터는 이미 다 얘는 배워버렸다. 네, 태양계 연대기 이미 아마 알고 있을 것이다. 네, 좀 어떻게 팔 솔루션 좀 가르쳐주라. 나중에 물어봐야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도 뭐 더욱 어려운 얘기겠지만 예를 들어서 어떤 우주선 만드는 회사가 있다고 쳐요. 근데 우주선이 뭐 광속에 뭐 수천억 배로 날아가는 우주선은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요. 네. 그런 우주선 기술이 생겼어요. 그래서 모두가 그 회사에 투자를 했는데 네. 우주선이 너무 빠르다 보니까 4년 만에 우주 끝까지 다 가버렸어. 갈 데가 없어요 이제. 물론 그 다니면서 할 사업은 있겠죠. 네. 하지만 이 우주선 자체의 주가는 더 이상 오를 수 없다. 네. 그냥 기술이 다 이제 거기 모두가 다 우주를 정복해버리는 바람에 네. 뭐 이 전혀 다른 느낌이지만 사실은 비슷한 비슷하죠. 느낌이잖아요. 뭐 비슷하죠. 스케일은 다르지만. 네, 네. 그래서 어떤 저도 이제 이 얘기를 오늘 이용 기자한테 처음 들었기 때문에 AI 관심이 있으면서도 네. 뭐 좀 딴 거 하느라 바빠가지고 제대로 못 봤더니 또 그새 또 이런 상황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 네. 아무튼 중요한 거는 AI의 흐름 같은 거 우리 면밀히 보면서 하지만 투자는
이게 뭐 어마어마한 돈이 되고 무한히 발전하고 뭐 1년에 몇 프로씩 몇십 프로씩 뭐 합치면 뭐 이런 식으로 기계적인 사고를 하다가는 위험할 수 있다. 네. 그건 우리가 알아야 될 것 같네요. 이렇게 막 조바심 내지 말자. 조바심 내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안 성취 사면 잡게 돼 나만 손해 보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하면 안 된다. 있어요. 뭐야, 나만 안 산 거야? 그러니까. 아, 진짜 나만 안 샀을 수 있는데 나만 안 사가지고 내가 사면 내 건 누가 사? 하지만 그런 생각을 하다가 보면 또 아까 삼성전자라든가 뭐 테슬라라든가 그렇죠. 비트코인 초기 생각이 나서 나만 안 산 게 맞다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이렇게 막 뭐 아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저는 돈이 없죠. 우리 모두가 뭐 그런 식으로 전혀 예견력을 제대로 발휘한 적이 없습니다만은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망하는 것보다 낫죠. 음, 쫄딱 망하는 것보다는. 맞아요. 예, 망하는 걸 피하는 것도 투자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예, 이용 기자 바쁘신데 오늘 나도 굉장히 근데 흥미롭고 중요한 얘기였습니다. 내가 바쁠 수가. 네, 바쁘기도 하군요. 예. 그런 날이 오는 거죠. 뭐. 네, 살다 보니. 중요하고 진지하고 또 내용상으로도 굉장히 의미 있는 얘기를 해주셨고 네. 얼른 이제 본업에 충실하러 가십시오. 아, 예, 알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아, 수고하셨습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예, 들어가세요. 감사합니다. 자, 이용 기자는 이렇게 바삐 떠났고요. 네. 원래 오프닝으로 준비한 걸 이제 네. 지금 중간에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됐는데 사실은 K 박사님 하실 얘기랑 맞아 떨어지는 네, 부분이 있어서 그렇죠. 차라리 잘 됐다. 오히려 네, 좋아. 네. 예, 그런 상황입니다. 네. 뭐였냐면 화성 우리 간단 얘기 뭐 계속 하고 있고 네. 요즘은 실체적으로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음. 미국에서 1년 동안 화성에 지어 놓을 그런 어떤 일종의 뭐 기지. 주택 있잖아요. 기지. 네, 네. 이런 걸 만들어 가지고 실험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7월 6일 날 끝냈답니다. 근데 이분들이 네 분이 여기 들어가서 1년을 감금돼서 생활을 그렇죠. 했던 거죠. 예. 예. 지금 보시는 저런 시설인데 물론 저거는 이제 화성 표면에 갖다 붙여놓은 거라 실제로 저런 분위기는 아닌데 저 건물이 이제 그 공간이고요. 이거를 3D 프린터로 만들었대요. 이런 식으로 3D 프린터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만들어 가지고 이제 공간이 한 50평 되더라고요. 계산해 네, 보니까 네, 네. 네 명이 살기에는 뭐 크지도 작지도 않은 다만 저 밖으로 한 걸음도 못 나온다는 걸 생각하면 감옥하고 뭐가 다르죠? 그러니까 좀 널찍한 저기 나사하고 뭐 저거 붙은 거 말고는 아니, 그리고 감옥하고 그냥 감옥도 햇빛은 보게 하고 그러니까. 뭐 운동장이라도 있잖아요. 네. 근데 이건 그것도 아니고 아니, 그런 안 점에서 좋구나. 그러니까요. 예, 그런 점에서 생각하면 굉장히 깝깝한 생활이었을 건데 사실 저거를 이제 지원서를 2022년부터 접수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2023년에 시작했던 거죠. 네. 근데 이게 또 아무나 또 시킬 수는 없잖아요, 저거를. 그렇죠. 저 안에서 정말 깽판 치고 이러면 정신적인 문제가 있으면 안 되죠. 예, 여러 가지로 좀 실험이 엉망이 되기 때문에 저 임무 지원자 선발이 나사의 우주비행사 선발 기준을 따랐대요. 그래서 이 30에서 55세 미국 시민이나 미국 영주권자였고 그다음에 스템 있잖아요. 과학, 기술, 공학, 네, 수학. 네. 이 스템 분야의 과학 석사 학위 이상 보유자여야 하고 그리고 전문 업무 경력 2년 혹은 1000시간 항공기 조종 경력도 있었어야 하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로 많은 것이 필요했던 곳에 지원을 이제 뭐 굉장히 많은 사람이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4명이 선발됐었고 이 4명 중에는 줄기세포 치료법 전문적으로 개발하는 의사 출신도 있고 설계 엔지니어, 응급출동 군의관 그리고 해군에서 근무한 미생물학자 이런 사람들이 최종적으로 4명이 이제 남자 2사람, 여자 2사람이에요. 이렇게 해서 들어가서 이제 여기서 고립돼서 1년을 지냈고 그 뭐 먹는 거 이런 것도 다 안에서 재배를 해야 돼 당연히. 화성이랑 같은 상황을 이제 구현을 하다 보니까 처음에 좀 가져갔겠죠. 아마 뭐 네. 그런 것 같긴 한데 네. 예, 결국에는 이제 어쩔 수 없이 안에서 지금 이 4분을 보시면 남자 2분, 여자 2분 이렇게 같이 들어가셔서 생활을 하셨습니다. 당연히 이제 바깥에서 과학자들이 원격으로 계속 모니터링을 하죠. 그리고 정신 및 신체 건강 데이터 수집을 하고 그리고 주기적으로 이제 임무를 부여를 해야 돼요. 저 안에서 그냥 놀고 먹고 안 되는 거니까 그렇죠. 임무를 부여를 하는데 이 임무 중에는 또 그 상황들을 갑자기 좀 벌어지게 만들어가지고 스트레스를 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자원 제한이라든가 장비 고장, 통신 지연 이런 스트레스 요인들을 포함한 이런 모의 실험들을 실시를 해서 이제 모든 게 잘 풀릴 리가 없으니까 잘 안 풀렸을 때 이런 상황들 테스트를 하고 사실은 화성하고 지구하고는 이제 통신을 해도 22분 정도가 소요가 그렇죠. 되는 상황이기 네. 때문에 그것부터 벌써 스트레스고 그런 고립감 이런 것들을 인간이 견딜 수 있나 이런 거를 여기서 뭐 인터넷 대고 하면 안 되잖아요. 인터넷 대고 뭐 유튜브 보고 있고 이러면 그러니까 그런 것도 안 되고. 예, 그런 식으로 하면 그게 테스트가 안 되니까 다 제거를 한 상태에서 테스트를 많이 시켰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내부 구조도가 있는데 구조도를 보면 이렇게 생겼어요. 음. 왼쪽에는 이렇게 침실이 4개가 있고 가운데 화장실, 샤워실 있고 거실 있고 그다음에 오른쪽으로 하면 운동하는 데랑 뭐 이런 저 치료하는 데 이런 거 나눠져 있는데 보면은 그냥 4명이 정말 그 생활하면서 회사 다니고 하기엔 괜찮습니다. 그냥 회사 사무실 하나 정도. 네, 50평 정도 네. 크기에 나올 수 없다라는 것이 굉장히 치명적인 상황이었고 감옥보다 열악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근데 상황을 보면 이제 7월 6일 날 나왔다고 하니까 지금부터 이제 데이터를 분석을 많이 하겠죠 또. 마치 열심히 하고 있을 것 같은데 뭐 적어도 내부에서 뭐 대단한 싸움이 벌어지거나 하진 것 같진 않아요. 네, 그랬으면 중간에 문제가 됐을 텐데.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사실 테스트하는 것이 화성을 가는 로켓 기술을 만드는 것만큼이나 중요하다. 그렇죠. 가는 동안에도 그렇지만 가 있는 동안에도 그렇고. 이게 문제는 지금 1년 하셨잖아요. 네네. 갔다 오는데 1년이 넘게 걸리거든요. 그렇죠. 네. 저보다 적을 것이고 아마. 그렇죠. 예. 쉽지 않겠다 진짜. 그리고 이제 다음 사진을 보면 나름 무슨 그런 리클라이너 이렇게 좀 편하게 의자도 만들어 놓고 그래도 사실 뭐 저걸 못 가져갈 이유는 없으니까. 그렇지? 그렇죠. 예. 네. 저런 거는 무게가 문제인 거지. 큰 로켓까지 가니까. 예, 저런 거를 이제 못 가져갈 이유는 없으니까 나름대로 저런 편안한 정도는 또 추구를 한 것 같아요. 근데 물론 가고 있는 이제 우주선 로켓 안에 저게 있을 가능성이 많아 보이진 않는데 가는데 8개월 이상이 걸리는데 예. 저런 것까지 싣고 도착해서 쓸지 몰라도 예를 들면 수십 명이 가는데 각자가 저런 것을 하나씩 가지고 탈 수는 없잖아요, 그죠? 네. 그런 여러 가지 생각도 들고 해서 여하튼 그렇습니다. 이 화성에 간다라는 것이 얼마 전까지도 SF 혹은 관념에 불과했는데 이제는 모든 면에서 테스트를 하고 모든 면에서 실제적으로 이게 가능한가, 가능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지금 연구와 테스트를 하고 있다는 그 일면 중에 하나인 것이고 그런 관점에서 제 얘기는 이 정도에서 끝내도록 하고요. 네. K 박사님은 우리 그동안 스타쉽 얘기를 또 많이 해주셨는데 네네. 오늘 그걸 아마 좀 정리를 많이 해주실 그렇죠. 거겠죠? 이제 저도 마지막이기 때문에 네네. 예, 그동안 했던 스타쉽 얘기를 좀 정리를 하고 예, 우리 화성간 이제 얘기도 있고. 예. 화성간 얘기도 있고 예, 예. 앞으로 이제 어떻게 이 우주 산업 같은 게 이제 갈 건가 할 건가? 그런 걸 한번 보자. 네, 그렇게. 예. 우리 방금- 이용 기자는 없지만 예. 없습니다 여기 지금. 예. 그 방금 말씀하신 그 화성에 가려면 가는 로켓이 필요하잖아요. 일단 가야 되니까. 가야 되니까 예. 그게 저겁니다. 그렇죠. 우리의 스타쉽, 예, 우리의 꿈과 희망이 담긴 갈 수 있는 게 저겁니다. 실제로 저기에 100명이 탈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죠. 아까 말했던 저런 리클라이너 가져갈 수 있습니다. 100개씩 안 실어줄 것 같아요. 그러니까 100명이 한꺼번에 갈 필요가 없으니까. 아, 그렇죠. 사람 수를 뭐 한 4분의 1을 줄이면 이런 걸 얼마든지 가져가도 맞아요. 예, 충분하기 때문에. 사람이 좀 편하게도 살아야 되기 때문에. 예, 그래서 아마 편의시설까지 하면은 뭐 몇 명 안 가면은 이런 한 4명 정도 가려면은 충분할 것 같죠. 식량도 3년치 다 가져갈 수도 있어요. 그렇겠네요, 진짜. 예, 예, 그러니까 진짜 현실적으로 만들었다. 예, 그리고 이걸 또 얼마 전에 테스트를 했습니다.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보면 이거 예전에 했던 건데 네. 이 아래쪽 로켓이 슈퍼헤비, 슈퍼헤비. 예, 슈퍼헤비 부스터고 위쪽이 스타쉽, 네. 그리고 통틀어서 스타쉽. 네. 예, 그리고 헷갈리는 분들 많더라고요. 예, 자꾸 저도 헷갈려요. 예, 그래서 전체 높이가 대략 120m. 그래서 저 1단에 있는 슈퍼헤비가 그 랩터 엔진 33개. 네. 예, 저게 맨 바깥쪽에 20개, 한쪽에 10개, 가운데 3개. 네. 그렇게 해서 33개고 어마어마하죠. 예, 하나의 그 추력이 230톤. 누리호는 4개 합쳐서 300톤인데 네. 저 한 개가 230톤. 거의 뭐 누리호 수십 개에 해당하는 네, 추력을 네, 가지고 그거를 33개를 붙였으니 어휴. 100명이 타고도 남죠. 네. 예. 그러니까 그 테스트를 이게 이제 그리고 저 엔진도 230톤이고 규모도 크지만 방식도 쓰는 방식도 예. 풀 플로우 스테이지드 컴포스천. 이게 연료와 산화제가 둘 다 그 프리버너를 통해서 네네. 한번 타고 펌프를 돌려서 연료를 뽑아낸다. 네. 이게 그러니까 한 번씩 다 거쳐서 가니까 이미 한 번 달궈져서 이제 연소기에서 만나는 거죠. 네네. 그래서 연소기에 만날 때에는 점화기가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뜨거워지- 온도가 올라가 뜨거워졌기 있으니까. 때문에 둘이 만나면 그냥 바로 불이 붙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아주 뛰어난 형식의 로켓 엔진이다. 작년에 아주 자세히 설명해 주셨죠. 네, 그 찾아보시면 될 예, 거예요. 찾아보시면 아주 자세히 나옵니다. 아주 자세히 나오고 되게 재밌어요. 이게. 네네. 굉장히 재밌기 때문에 그리고 이거 자세히 보시면 어디 가서 아는 척이 되게 좋아요. 맞아요. 예.
알아듣는 사람들이 좀 없을 것 같아서 네, 그게 좀 그냥 걱정이죠. 뭐 설명해줄 대상이었긴 하겠지만 네, 설명하기엔 아주 좋은 겁니다. 이런 로켓을 이미 최고 성능의 로켓이 이거다, 그러니까 엔진이다라는 걸 알았지만 그동안 미국도 못 만들고 그 소련도 못 만들었는데 네. 드디어 스페이스X가 만들어버렸다. 네. 네, 대단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니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위에 있는 스타칩은 네, 이것도 저 절반 정도 갈라서 이쪽은 연료와 산화제, 위쪽에 이제 공간이 사람이 탈 수 있는. 그러니까 좋은 건 되게 크단 말이에요. 되게 큽니다. 예전에 비해서 진짜. 네. 그게 가장 큰 차이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기 연료는 올라갈 때 일단 씁니다. 쓰고 맨 꼭대기에 있는 부분은 다시 들어올 때, 네, 들어올 때 씁니다. 네. 들어올 때 저기다가 담은 이유가 밑에다가 남겨놓으면은 출렁거리기 때문에. 아. 네. 출렁거리니까 위에다가 따로 담아놓은 거예요. 저거 이제 돌아올 때가 역추진할 때. 그렇죠. 역추진할 때. 사용하는 거죠. 방향 바꾸고 할 때도 예, 쓰고 예. 역추진할 때도 씁니다. 공간이 우리는 로켓 하면은 어릴 때 우리의 실망은 뭐였냐면 뭐 박사님도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저의 실망은 아폴로 11호 이런 거 뭐 이렇게 보면서 잘하잖아요. 네. 근데 대부분이 다 버리는 거고 나중에 그렇죠. 달에 도착하는 거는 정말 세 명이 겨우 타고 있는 그 공간이잖아요. 그래서 저래가지고 우리가 뭘 할 수 있겠나라는 생각이 버리고 다 버리고 돌아올 때는 요만큼만 들어옵니다. 예, 정말 그 손가락 하나가 돼서 네. 몸 전체가 갔다가 손가락 네. 하나가 돼서 돌아오는 상황인데 네. 그걸 보면 어린 마음에도 의심이 드는 거예요. 저런 식으로 달에 뭘 이렇게 많이 보낼 수 있으며 그렇죠. 얼마나 몇 명이나 갈 수 있을 것이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제 드디어 우리가 그 답답했던 그런 부분들을 채워드는 로켓이 등장을 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게 이제 저 위에 상단에 버전이 여러 개 있어가지고 네네. 어떤 거는 연료 공급용도 있고 아. 어떤 거는 사람 타는 용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방법이 그럼 다 있습니다. 바꿔서 적당히 바꾸면 되는 네, 거잖아요. 다 그 부분을 다 바꾸면 되니까. 예. 2단 스타쉽은 이렇게 6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6개 엔진인데 역시 똑같은 렉터 엔진인데 저렇게 크기가 다른 거는 저 가운데 3개는 해수면에서의 아, 엔진, 예. 위에 큰 거는 그 진공에서의 엔진. 그때 얘기하셨죠. 네, 그때 이것도 얘기했죠. 네네. 진공에서로 가면은 요걸 가운데처럼 쫙 수평으로 뿜어야지 가장 효율이 좋은데 진공으로 가면은 주변에 공기가 없기 때문에 공기 없으니까 옆으로 쉽게 퍼져버린다. 그렇죠. 네, 그래서 크게 만들어야 된다. 네, 그래야지 효율적으로 뿜어낸다. 네, 그렇게 그때 만들었습니다. 우리 뭐 영상 보면서도 네. 뿜어 나오는 그 궤적 네네. 같은 것도 얘기도 했었고. 네네. 다 했던 얘기입니다. 예. 이렇게 이제 분리되는 부분. 예. 네, 핫스테이징이라고 해서 2단에 먼저 점화를 한 다음에 분리가 됩니다. 그러게요. 네. 진짜 저거 진짜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쉽지 않습니다. 말이 쉽지. 저 열과 네. 저 힘을 다 받아내야 네. 되고 밑에가. 그래서 저 1단과 2단 연결 부분에 이렇게 링 같은 게 있습니다. 저 위에. 저 부분이 2단에서 연소가 되어서 뿜어질 때 바로 1단으로 안 가고 옆으로 열과 하게 그런 거를 빼내는군요. 네, 해주는 그거. 역할을 합니다. 당연히 그래야겠네. 네, 생각해보면. 저것도 이제 꽤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렇네요. 저걸 이제 지금은 꽤 무겁고 버려야 되는데 저런 거 하나하나 계속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페이스 X가 대단한 게 계속 쏘면서 뭔가 원래 똑같은 걸 계속 쏘면서 반복해서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얘들은 뭔가를 계속 바꿉니다. 그러니까요. 예. 아까 우리 AI 속도 얘기도 했지만 네. 이 스페이스 X의 속도도 장난이 아니에요. 진짜. 대단합니다. 계속 쏠 때마다 바뀌어요. 네. 참나. 그게 우리 3차 발사했을 때 네. 올라가다가 일단 가기는 다 갔어요. 가기는 다 가다가 그 돌아오는 기둥을 둘 다 실패한 거예요. 그렇죠. 네, 돌아오는 기둥이 실패를 한 게 돌아올 때는 33개 중에서 맨 바깥쪽에 20개는 안 쓰고 안쪽에 있는 13개만 씁니다. 왜? 연료 다 썼으니까 네, 그게 가벼워졌으니까 네. 예, 그거만 쓰는데 돌아올 때 부스트가 이제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원래는 그러니까 착륙을 하기 위해서 거의 멈춤 상태로 된 다음에 입수를 네. 하는 그런 걸 목표로 했는데 그냥 입수하기 전에 바로 폭발해 버렸습니다. 아이고. 그렇게 됐고 그게 이제 이유가 분석을 해보니까 액체 산소가 엔진으로 이제 산소가 엔진으로 공급될 때 그때 필터가 막혔대요. 아. 예. 그런 이유도 이제 찾아낸 겁니다. 야. 예. 그리고 스타쉽은 그 2단은 일단 궤도까지 가는 건 성공했고 돌아오다가 재진입하다가 이제 그렇죠. 폭발했거든요. 네. 그게 회전 제어하는 부분이 잘못됐대요. 그래서 회전이 제대로 안 돼가지고 폭발을 했다. 그래서 이번에 4차 발사할 때는 그 추진제 필터를 개선을 하고 그 아까 그 막혔던 거 그리고 하드웨어 소프트웨어까지 다 개선을 하고 아까 그 스타쉽에서 문제가 되었던 회전 제어 추진기를
물론 개선을 하고 추가로 더 달았다 몇 개를. 네. 예, 그래서 이제 다시 시도를 한다. 그런 식으로 왜 실패했는지를 분석을 해서 야. 바로바로 수정을 해서 다음 발사를 합니다. 그런데 그 과정이 이게 1차 발사를 한 게 2023년 4월입니다. 1차를. 그렇게밖에 안 됐나요? 예. 작년 4월에 1차를 한 거예요. 1년 4개월도 1년 3개월밖에 안 된 예. 거예요. 그 2차를 2023년 11월에 합니다. 7개월 만에. 그리고 3차를 이번에 저번에 했던 게 24년 3월에 합니다. 4개월 만에 한 거예요. 그러게요. 그리고 4차 발사를 얼마 전에 24년 6월에 합니다. 2개월 만에 했다. 3개월 만에 한 거예요. 3개월 만에. 그리고 성공을 하고. 그리고 성공을 했죠. 드디어. 네, 이게 이제 역대 최강 스타쉽이 궤도 왕복 비행에 성공을 합니다. 이게 사실 갈수록 더 잘 안 될 수도 있는 건데 가능성으로 따지면 네, 네. 매번 장족의 발전을 보여주니까 매번 다음 단계가 항상 더 나은 길. 그러니까요. 명확하게 나와 보이니까 확실히 지금 이 로켓 스페이스X하고 AI하고 로봇 이 세 가지의 발전 속도는 네. 정말 좀 뭐 한두 달만 안 보고 있으면 따라잡기 어려울 정도인 것 같아요. 지난번에 우리가 3차 발사 때 이제 한번 했거든요. 제가 네. 하면서 4차 때 분명히 성공할 거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네. 그 정도 했으면 이제 성공한다. 네, 성공한다라고 네. 했다. 근데 딱 정확하게 성공했습니다. 그렇게 말입니다. 이게 궤도 왕복 비행이잖아요. 네네. 그 말 그대로 갔다가 1단을 재사용하는 거는 많이 따라하려고 하고 있어요. 근데 2단은 또 차원이 다르거든요. 그렇죠. 그 2단을 재진입하는 거는 이건 우주로 완전히 나갔다가 들어오는 그렇죠. 거라서 우주 얘는 왕복선 같은 거예요. 궤도를 돌다가 다시 진입해가지고 들어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은 적당한 높이에서 버리고 네, 한 건데. 일단 한 100km 정도 가다가 그냥 떨어집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건 어렵잖아요. 음. 근데 2단은 재진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말 그대로 ICBM 기술이고 그러니까. 예, 예전에 우주 왕복선이 하던 위험하게 두 대나 폭발하든 그러게 예, 그 말입니다. 기술을 써야 되는 거죠. 근데 그걸 그냥 시작한 지 1년 좀 지나서 그냥 바로 성공을 해버리는 어떻게 저게 이런 가능하지? 예,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4차를 성공을 했고 5차를 지금 계획으로는 올해 8월에 한대요. 아, 5차에서는 또 뭘 보나요? 지금은 이제 어떻게 성공했냐면은 이제 돌아오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이 돌아와서 해수면에서 한번 추진을 합니다. 그래서 거의 정지 상태가 된 상태에서 입수. 네. 예,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이건 폭발을 안 했잖아요. 안 했죠. 회수가 할 수 있잖아요. 네. 혹시 다른 데서. 다른 데서. 예, 그럴까봐 그 가스 연료통에 물을 다 채우게 해가지고 그 일부러 세게 만들었대요. 다 가라앉혔습니다. 그래서 아, 그렇구나. 네, 떠 있지 않습니다. 다 물을 채워서 가라앉혔습니다. 그것도 말 되네요, 진짜. 네. 그러니까 그렇게 입수했고 돌아오는 것도 그 스타쉽도 이제 거의 한 바퀴 돌고 네. 돌아와서 거의 1단과 비슷한 수준으로 네. 예, 돌아온 겁니다. 그쵸, 라이브 중계 봤습니다. 네, 네. 재밌었어요, 아주. 네. 5차는 뭘 하느냐? 원래 입수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다시 땅에 바다에 내려야죠. 땅이 와야 돼. 그걸 할 겁니다. 그렇겠죠. 네. 그러면서 이제 폭발을 할 가능성이 더 커지고 아무래도 굉장히 위험하죠. 네, 땅이니까. 네, 땅이니까 그거 이제 돌아오다가 못 쏘고 폭발하면 그 발사되고 다 날아가거든요. 그러게 말이에요. 네, 그 장치 그거 되게 상당히 그래서 5차에 바로 그걸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올해 안에 그걸 한다라고는 했거든요. 저도 올해 안에는 분명히 성공할 것 같은데 5차에 바로 그걸 할지 아니면은 이걸 한 번 더 해보고 네, 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뭐 스페이스X가 작은 로켓들 한 노하우는 있지만 이 덩치가 되면 좀 얘기가 완전히 다른 거니까. 그렇죠. 예. 하지만 결국은 뭐 하지 않을 수 없는 길. 아니, 올해 안에는 저는 성공한다고 봅니다. 갈 수밖에 없는 길이고. 그 돌아오는 게 팔콘 9처럼 쫙 서는 게 아니고 거의 이제 내려오고 공중에 거의 떠 있으면은 팔이 딱 잡아준다. 팔이 그게 쫙 맞겠네요. 움직여서 잡아서 이제 딱 회수하는. 등치가 있으니까 땅에 네. 바로 내리는 건 바로 조금 바로 내리는 무리가 겁니다. 있고 네. 그렇네요. 그러니까 그것도 기계 장치 같은 게 필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많이 필요한 건데 네. 그 실패하면 그 다 날아가는 거거든요. 다 진짜 다 폭발하고. 다 또 새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 자리에 또 정확히 안 내려오면 좀 이렇게 문제가 생길 것 같고 예. 쉽지 않지만 어쩐지 뭐 한두 번 실패할지 모르겠지만 결국은 해낼 거라는 생각이 결국은 드네요. 해낼 거라고 봅니다. 네. 지금까지 해온 모습으로 봐서 예. 대단합니다 정말. 예. 그래서 이게 이제 제가 그 도대체 욕을 만드는데 돈을 얼마나 썼을까? 예. 그 자료를 좀 찾아봤거든요. 네. 예, 찾아봤더니 2014년부터 개발을 시작했어요. 이제 한 10년 된 거예요, 다시. 예. 예. 14년이면은 뭐 팔콘 9 한참 잘 날아갈 때. 그렇네요. 그러니까 사실은 14년이면은 팔콘 9이 그 다시 돌아와서 서기 전이에요. 아 그렇죠. 예, 회수 재사용하기 전에 네. 이미 스타쉽 그 개발을 들어간 거예요. 대단하다.
예, 14년부터 23년까지 대략 10년 동안 4조 원 정도를 썼습니다. 4조 원. 예. 뭐 그렇게까지 큰 돈은 그렇게 큰 돈이 아니에요. 네. 예, 우리 그 누리호 개발하는데 2조 원 정도 들었거든요. 그러게요. 예, 한 10년 정도에. 음. 그러니까 스타쉽 이 정도 경우인데 물론 당연히 그 전에 노하우가 있으니까 그렇겠죠. 예, 그랬겠지만 어쨌든 4조 원 정도를 썼고 23년에 또한 2조 원 정도. 그때는 마지막 최종적으로 막 만들어내면서 예, 또 테스트도 해야 되고. 테스트. 왜냐하면 그 엔진을 벌써 4번을 썼잖아요. 그 33을 4번을 썼으니까 엔진 값만 해도 130개를 이미 엔진만 130개를 만든 거예요. 예, 단위 그 정도 돈 들겠죠. 그래도 보면은 상당히 효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그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네. 그래서 그 1회 발사에 이제 지금 현재 그 패큰 헤비 이 스타쉽 발사 비용이 대략 한 번 쏘는데 슈퍼 헤비. 예, 슈퍼 헤비하고 펠컨 헤비도 펠컨 비슷해요. 헤비, 예. 예, 펠컨 헤비하고 스타쉽하고 지금 한 번 쏘는데 비용이 큰 차이가 안 나요. 예, 그만큼 싸게 맞는 거예요. 이제. 예. 그때 드는 비용이 대략 1억 달러, 1억 달러. 천억 단위, 예, 천억 단위인데 이게 제일 싼 수준입니다. 다른 데 비해서. 그렇겠죠. 예, 제일 싼 수준인데 스타쉽은 앞으로 더 이제 완전히 상용화가 되면은 이걸 100분의 1로 줄인다. 10억 단위. 예, 10억 단위로. 재활용을 통해서. 예, 그러면은 비행기 값이 됩니다. 그렇네요, 진짜. 예, 비용기 비용이에요. 그러면 그때쯤 되면은 이제 일반인들이 슬슬 타기 시작할 수 있는 그럴 수 있다는 상황이잖아요. 거죠. 예. 물론 그 정도까지 싸지는 데는 시간이 좀 걸릴 거라고 네. 하지만 지금 10분의 1만 줄여도 예, 지금 이제 1000억 단위인데 100억 단위로만 줄여도 어마어마합니다. 그 정도면은 비행기 퍼스트 클래스 정도는 되거든요. 그리고 100명이 탄다고 가정을 하면 네. 10억에 100분의 1이면은 뭐 1000만 원이잖아요, 진짜. 네. 그러니까 말씀대로 비행기 퍼스트 클래스 100억 정도면은 100억 단위면은 예, 100억 단위면. 예. 그러니까 그 비행기 퍼스트 클래스 정도면 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1인당 1억 정도 여하튼 뭐 지금까지하고는 너무나 다른 예, 차원이 달라지는 예, 거예요. 지금 예. 수백억이 든다고 하니까 네네. 지금은. 그렇게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 돈은 그러면은 다 어디서 구한 거냐? 그러게. 투자를 물론 당연히 받았지만 요 나사랑 계약을 했습니다. 아, 네, 나사 아르테미스 그렇죠. 프로그램하고 계약한 게 한 5조 원 정도 계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스타쉽 개발 비용이 대략 이제 4조 원 정도 들었다 그랬잖아요. 거의 나사 돈 받아가지고 거의 개발을 한 거예요.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뭐 시장적으로 봐도 네, 크게 손해본 게 아니었다. 그러게요. 그렇게 된 거는 말 그대로 기술이 되니까 가능한 거예요. 네. 그게 이제 그때 아르테미스 스페이스X가 계약할 때 블루 오리진에서 막 강의 같은 것도 하고 막 소송도 하고 막 그랬거든요. 자기들 안 해주고 나 같으면 당연히 그게 스페이스X 해주겠는데 예, 그랬는데 뭐 그거는 문바가 되었고 나중에는 또 블루 오리진하고도 계약을 합니다. 네. 예, 계약을 해서 블루 오리진하고도 한 4조 원 정도 계약을 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나사는 어떤 프로젝트를 할 때 한 군데 하고 하지 않습니다. 항상 백업을 두고 예, 그렇게 계약을 합니다. 그러니까 유인으로 우주 비행하는 것도 그 스페이스X만 한 게 아니고 타라이너라는 보잉 쪽 보잉에서도 네네. 같이 계약을 했거든요. 그것도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는데 스페이스X는 2020년부터 국제우주정거장에 사람을 보냈는데 보잉은 이제 처음 보냈다. 네. 예, 이번에 처음 보냈다. 그게 그 4년 더 늦게 보낸 거죠. 그때 계약할 때 비용은 그 보잉이 더 돈을 많이 받았는데 예, 어쨌든 그때 나사 생각으로는 보잉이 메인이었고 그랬겠죠. 그 스페이스X가 백업이었어요. 근데 백업이 오히려 성공을 했고 메인이 성공을 못한 예, 그런 상황이었죠. 앞으로 그게 반전되는 일은 아마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럴 네.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이제 그 아르테미스 프로그램도 이번에는 그 스페이스X가 메인이고 그 블루 오리진이 이제 백업인 거죠. 뭐 블루 오리진도 또 따로 별도로도 성공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네. 예. 그리고 이제 아까 화성 가는 얘기를 했는데 네. 화성에 지금 탐사선이 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 퍼시비어런스가 가 있는데 그 퍼시비어런스호의 중요한 그 역할 중에 하나가 샘플을 수집을 해서 그걸 나중에 가지고 온다라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퍼시비어런스호가 다시 들어오는 건 아니고 다음 이제 탐사선이 가서 그걸 가져오기 위한 자료 수집을 해놓는 역할이 퍼시비어런스호였거든요. 근데 그
리턴 계획이 원래 발사할 때 있었잖아요. 네. 그 계획이 나사하고 ESA하고 같이 만든 계획이었어요. 그 나사 ESA 마스 샘플 리턴 프로젝트라고 했는데 그 계획을 나사에서 최근에서 다시 이제 점검을 해가지고 계획이 돈이 너무 많이 든다. 예, 부적합 판정을 받아버렸습니다. 예. 그래서 새롭게 제안을 받았습니다. 일반 회사들한테, 민간 회사들한테 그 프로젝트를 다시 추진할. 그거를 뭐 누가 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면은 답이 나오긴 하는데 벌써. 2024년 가을에 발표한다 그러거든요. 네. 곧 발표합니다. 아, 곧 가을이겠네요, 예, 곧 진짜. 가을이니까 아직 여름이지만 예, 가을에 발표한다 그러는데 누가 될까? 그러게 말이에요. 당연히 스타쉽이다. 그러게요. 그 외에는 뭐 생각할 수 있는 예, 게 뭐 없는데. 지금 뭐 생각할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것까지도 이제 예. 결국 그 스타쉽이 하게 됐다. 나사하고 ESA 유럽 우주국 네네. 그쪽에서는 아마 좀 돈을 많이 쓰는 곳들이잖아요. 이렇게. 그렇죠. 예, 좀 정보기관이라든가 이런 공기관들이니까. 네네. 그래서 그림이 안 나오는 건데 스페이스X는 뭐 그런 면에서도 효율이나 이런 걸 충분히 이제 갖출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기술도 있고 이미 네. 당연히 하게 되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드네요, 진짜. 그러니까 나사하고 ESA가 세운 거는 말 그대로 이제 가서 가지고 오려면은 연료도 채워 가야 되고 그러게요. 말 그대로 공중급유를 또 해야 돼요. 네. 예, 그러니까 일단 지구 나가는데 연료 다 쓰잖아요. 가성까지 가서 수집을 해서 다시 이륙을 하려면은 연료를 갖고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주에서 급유를 해야 됩니다. 그런 그러게요.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그걸 안 해봤으니까 그러니까. 계획이 너무 많이 드는 거죠. 뭐 지구 궤도나 아니면 달 궤도에 일단 네. 뜬 상태에서 다시 급유를 받아서 가야 네, 되는 거잖아요. 그걸 하려고 하는 거는 지금 스타쉽밖에 없어요. 그러게. 그리고 스타쉽은 지금 그게 이제 다음 단계 계획으로 계속 테스트를 할 거고. 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게 이제 오. 스타쉽이 아르테미스에서 수행할 일입니다. 아. 네, 이것도 전에 얘기했는데 아르테미스가 이제 그 SLS를 발사를 해서 그 오리온 우주선을 달까지 가져가면 그렇죠. 달에서 갈아타고 달에 착륙하는 건 스타쉽이다. 네네네. 그러려면 스타쉽은 먼저 가 있어야 되죠. 먼저 그렇죠. 가 있으면서 공중 급유를 또 해야 돼요. 우주 급유를. 그러니까 사실은 더 어려운 단계를 스타쉽이 하고 그 나사가 하는 거는 예전에 했던 거. 그러게 말이에요. 올라가서 그냥 달까지 가는 거. 조연이 주연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예. 그런 상황인데 형식상으로는 그렇죠. 조연인데 그렇죠. 제가 그때 그랬잖아요. 그럴 거면은 SLS는 또 왜 필요한가? 그러게 말입니다. 그냥 스타쉽이 다 해도 되는데 거의 사실은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뭐 여러 가지 이 어른들의 사정으로 인해서 예. 그게 그렇게 안 되는 거죠 네. 아직은.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연료 저장선, 연료 보급선, 스타쉽 HLS가 휴먼 랜딩 시스템. 사람 내리는 거에 저게 연료 보급을 계속 올라가서 네. 사람 내리는 게 이제 우주에 가 있으면은 보급선이 계속 올라가서 연료를 채워주고 그걸 가지고 달에 가서 달에서 왔다 갔다 한다. 남은 연료를 가지고 네. 그리고 그 연료를 다 쓰면은 달에 착륙시켜서 놔둔다. 기지로 쓴다거나. 나중에 기지 만드는데 사용한다. 뭐 버리는 게 하나도 없고 네. 다 재활용이고 다 뭐 다른 방식으로 활용하고 그게 지금 스타쉽의 철학의 되게 핵심 부분이죠. 그렇죠. 예, 기술도 그렇고. 예. 그러니까 그걸 할 거고 그 방법 거의 그대로 이제 화성으로 가는 거죠. 예, 공급을 해서 사실 뭐 저기 달에 가서 착륙 왔다 갔다 해주는 거나 공중에서 우주에서 급유받아서 화성에 가는 거나 큰 차이는 없어요. 그렇죠. 일단은 네. 뭐 한 번 가속을 해주면은 그 다음에는 관성으로 가는 거니까. 시간 이외에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렇죠. 가서 어차피 또 궤도 진입하고 하는 기술은 뭐 달도 사실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네. 근데 오히려 뭐 안에서 뭐 유인으로 가면 안에 사람 사는 거 이런 게 문제인 거지. 그렇죠. 예, 연료 자체는 뭐 엄청나게 더 많이 든다거나 그런 게 아니니까. 예. 그래서 아마 달에 가게 될 것 같다. 예. 그 일론 머스크는 원래 2016년에 2022년에 간다 그랬다가 그러니까요. 2022년에는 그 2020년에는 2024년에 간다 그랬다가 지금은 2029년에 간다 그럽니다. 아, 5년이나 늦춰졌나요? 네, 그렇죠. 그건 되지 않을까요? 2029년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앨런 머스크 치고는 상당히 그 경험이 쌓여서 그런지 몰라도 보수적인 사람인데 29년은 될 것 같습니다. 될 것 같은데 네, 그때는. 될 것 같습니다. 예. 착륙까지는 모르겠지만 돌아보고 오는 것 정도는 충분히 가능하다. 근데 이제 문제는 그 돌아오는데 총 시간이 지금 아무리 빨리 잡아도 2년 반 정도거든요. 그렇죠. 이건 화성이니까. 네, 갔다가 돌아오는데 근데 아까 1년밖에 연습을 안 했잖아요. 그러게요. 2년 넘게 있어야 되는데. 저기서 그래도 화성에서 내려서 뭐 우주복 입고 나가볼 수는 있잖아요, 좀. 그렇긴 한데 아마 처음에는 내리질 못할 거예요. 아, 처음에는 못 네, 내리겠죠. 처음에는 아마 돌고 올 텐데 너무 위험하니까. 그 내내 그동안 이제 오히려 더
그런 상황에서 있어야 되는 거죠. 이게 진짜 저는 기본적으로 이제 배경이 인문학 쪽 계통이니까 정말 걱정이 많이 되는 거예요. 좀 여러 명이 갔다 그중 한 명만 획 돌아버려도 그렇죠. 전 내부에서 뭐 어떡할 거예요, 그 사람을. 뭐 가두고 있을 거야, 아니면 밖으로 쫓아낼 거야, 어떡할 거예요. 그런 문제들이 되게 생각보다 되게 심각할 수 있고, 그래서 이런 아까 그런 식으로 뭐 그 여러 가지 방식의 연구를 하지만은 정말 그 몇 년 사이에 예를 들어서 VR 같은 것도 많이 발전시키고 네. 해가지고 AI 네. 같은 것도 많이 그렇죠. 발전시켜서 네. 그런 것까지도 저기 다 투입을 해가지고 사람들 스트레스나 이런 고립감을 최대한 풀어낼 네. 수 있는 그런 기술, 지금은 없는 기술들이 또 생기지 않을까. 통신도 이제 물론 시간은 걸리지만 데이터는 충분히 주고받을 수 있어요. 네. 그래야지 맞아요. 드라마 같은 거 봐야죠. 네, 봐야죠. 영화 진짜 같은 다운로드 거. 네, 받아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정도로 네. 빠른 통신이 또 확립돼야 그러니까요. 됩니다. 가족들 비디오 이런 것도 뭐 막 네. 6개월에 한 번 이러지 말고 네, 네. 그냥 뭐 수시로 받아서 수시로 보고. 그렇게 해야지 사실 그렇게 버티지. 네, 맞아요. 네. 아니면은 저 로켓 저거 다 헛겁니다. 그렇게 네. 사람 관리 못하면. 네. 어쨌든 핵심은 이 이제 스타쉽이 드디어 거의 다 완성이 되면 거의 다. 이제 우주로 가는 것 자체는 뭐 가는 것 자체는 이제 큰 문제가 안 됩니다. 태양계 내는 뭐 네. 그냥 별 문제가 아닐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인공위성을 쏜다. 음. 거의 문제가 없어졌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제가 처음에 얘기할 때 뉴스페이스가 뭐냐? 우주로 가는 비용이 싸진 거다. 네. 우주로 가는 비용이 싸지니까 인공위성을 많이 만들 수 있다. 인공위성을 많이 만들면은 베리백을 만들 수 있어서 그러니까요. 베리백 희한한 일들을 할 수 있다. 네. 그러면 우리가 처음 인터넷을 개발할 때처럼 새로운 정보들을 우주에서 얻을 수 있다. 맞아요. 네. 그때 그 보여주셨죠. 정보가 네. 그 정보가 어떻게 되느냐? 그러니까. 이게 문제입니다. 자, 이제 거기다가 끝이 아니에요. 요게 무인 달 착륙선이라고 요게 그 벌컨 센타우리라는 로켓이 그 ULA에서 만든 로켓입니다. 네. 이게 로키드 마틴과 보잉이 합작해서 만든 그렇죠. 우주회사. 또 설명해 주셨습니다. 네, 요 그 스페이스X를 완전히 따돌리기 위해서 만들었다가 스페이스X한테 완전히 따돌린 당한 회사. 네, 거기서 어쨌든 성공을 했습니다. 네, 발사를 성공을 했고 비용은 아직 비쌉니다. 네. 네, 그 스페이스X 팔콘 9에 비해서 비싸지만 어쨌든 성공을 했기 때문에 계약들은 이미 많이 되어 있어요. 뭐 주로 이제 꼭 스페이스X를 안 쓰기 싫은 사람들이 있거든요. 블루 오리진 같은데. 뭐 그런데도 그렇죠. 그 원웹 같은 이런 우주 인터넷 회사. 그래서 로켓 인공위성도 다 이랑 계약돼 있기 때문에 네네. 예, 돈 뿌려도 됩니다. 요것도 성공을 했고 이게 얼마 전에 올해 7월 아, 예, 일본 H3 드디어 성공했습니다. 이런 게 처음 보긴 했는데 이런 게 참 한국 사람들한테는 잘 안 알려지죠. 일본의 네, 이런 네. 부분들 같은 게. 네. 저기 이제 미츠비시에서 그래서 전범 기업이라 그러니까요.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네. 뉴스화가 별로 안 되는 경향이 있는데 네.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죠. 이것도. 액체 수소, 액체 산소 사용하는 그 로켓이고 궤도에 한 5톤 정도 투입합니다. 5톤. 5톤이면은 펠컨 9에 비하면은 아주 낮은 겁니다. 펠컨 9는 23톤 뭐 이런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지만 5톤은 이미 웬만한 좋은 로켓 그 인공위성은 대부분 그렇게까지 안 먹거든요. 네. 한꺼번에 여러 대 할 수 있느냐의 차이지 예, 아주 무거운 이제 그 대형 위성도 쏠 수 있는 예, 그런 기술을 거쳤다. 일본도 이제 그러니까 ULA도 어쨌든 성공을 했고 시간은 걸렸지만 이것도 일본 이것도 우리 중계 부분 봤잖아요. 폭발하는 거 막 그랬었죠. 예, 막 하는 거를 어쨌든 기존보다 추진력 강하고 발사 비용도 적게 드는 걸 어쨌든 일본도 개발을 했고 예. 그리고 얼마 전에 7월 10일입니다. 이번 달. 예. 아리안 6가 드디어 발사에 성공했습니다. 이 아리안이 정말 그 로켓 이 우주 이쪽 사람들한테는 이 추억의 추억의 강자거든요. 예. 옛날에는 아리안이 거의 최고였거든요. 예. 그 우리나라 최초 인공위성인 그 우리별 1호도 아리안 4호가 발사했습니다. 아. 예. 4호가 발사했고 그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 아리안 5호가 발사했습니다. 그런 정도로 그때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이 발사할 때 예상한 경로 그려놨잖아요. 예. 거의 그대로 따라갔거든요. 저희가 지금 그 프랑스령 기아나 거기서 쏘고 있는 네네네. 거죠. 예. 거의 그대로 따라가서 제임스 웹이 연료를 많이 아꼈다. 야. 네, 그래서 수명이 늘어났다. 라는 말까지 넣을 정도로 아주 뛰어난 성능의 로켓이었는데 너무 비싸서 비싸서. 네, 도저히 스페이스X와 경쟁이 안 된다라고 해서
중단시키고 음. 예, 아리안 6호를 이제 드디어 성공시킨 거죠. 음. 이것도 사실 개발은 2014년부터 시작했습니다. 스타쉽이랑 비슷하게 시작했죠. 그러게요. 예. 그리고 목표는 2020년이었어요. 6년 정도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4년 예, 지연이란 4년 지연됐습니다. 예. 예. 이 성능은 팔콘 9과 비슷합니다. 예, 뭐 그럼 경쟁력이 별로 없는데. 스타쉽한테는 안 되지만 예. 그래도 그 메인 아직 주력 로켓은 팔콘 9이기 때문에 그렇긴 하죠. 예, 팔콘 9하고 비슷하고 약간 떨어집니다. 음. 약간 낮고 비용은 당연히 더 비쌉니다. 그러니까요. 그 재활용이 다 안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 재사용하는 거는 지금 스페이스X밖에 없고 그래서 지금 다음 단계로 재사용으로 이제 또 개발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많이 뒤처지긴 했지만 어쨌든 계속해서 따라간다. 그게 뭐 지금 전반적인 경향이니까 다. 예, 경향이니까 다 따라가고 이게 일종의 로켓은 그 농사랑 비슷하기 때문에 아무리 사오는 게 싸지만 우리가 농사는 지어야죠. 그렇죠. 예, 그겁니다. 그거 맞습니다. 비슷합니다. 예. 예. 아무리 그 스페이스X가 싸지만 우리 건 가지고 있어야 되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우리도 누리호를 개발을 하는 거고 그렇습니다. 그거 뭐 상업적으로 경쟁해서 장사해야지 요걸로 개발하는 거 아니에요. 물론 그런 목표는 가지고 있겠지만 언젠가는. 예,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는 안 됩니다. 근데 되게 정확하고 중요한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 진짜 농사, 우리가 식료품, 뭐, 그러니까 농작물을 가꾸고, 그거를 이제 먹는다는 측면이라는, 사실 뭐, 사 먹어도 되잖아요. 사면 네, 더 싸고, 네, 네. 뭐, 미국 쌀이 더 싸고, 그렇죠. 이렇게 더 싸고 하긴 한데, 우리가 그걸 다 놔버리면, 네. 나중에 어떤 특정한 상황에 도달해서는 우리 먹을 것이 없어져서 이것을 정말 너무나 비싼 가치를 그렇게 되는 지불하고 거죠. 네. 가져와야 되는 그런 네. 질곡에 빠져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도 지금 마찬가지라는 얘기를 하시는 마찬가지예요. 거잖아요. 네. 로켓도 우리가 지금 누리호를 개발을 안 해놓으면 나중에 누리호 개발하는 것보다 돈 더 듭니다. 맞아요.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뭐 달란트 줘야죠. 어떻게 하겠어요? 달란트로 줘야 돼요. 뭐 딴 애들은 우주 가가지고 뭐 이것저것 엄청난 거 하고 뭐 캐오고 막 이러기 시작을 그렇죠. 하면 네. 우리는 달란트로 주는 수밖에 네. 방법이 없으니까.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지금 비록 비경제적이지만 네. 농사다. 맞아요. 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 그래서 결국 어쨌든 이런 뉴스가 있습니다. 스페이스X 아성의 도전장은 아직 안 되지만 예. 신형 로켓 3파전은 됩니다. 왜냐하면 스페이스X에만 지금 그 맡기진 않거든요. 다 이게 그 자기들 뭔가를 키워야 되기 때문에 농사를 지어야 되니까. 농사를 지어야 되기 네. 때문에 예. 그래서 새롭게 만드는 로켓들이 스페이스X급보다 비싸지만 충분히 수요가 있는 거예요. 예, 수요가 있어서 그렇네요. 장사가 되는 겁니다. 음. 예, 그래서 3파전은 맞습니다. 그래서 음. 네. 물론 제대로 경쟁을 하면 스페이스X가 이기겠지만 네. 예, 농사는 지을 테니까 네. 예, 그런 의미에서 완전히 새로운 시대가 진짜로 됐다 이제. 그렇죠. 네. 그리고 뭐 나중에 또 지금 당장은 저렇지만 수십 년 후에 또 어떻게 판도가 바뀔지 알 수 없는 거고. 그렇습니다. 지금 놔버리면은 네. 뭐 그냥 수십 년 후랑은 없는 거니까. 일단 그러니까 스타쉽도 그렇고 이런 로켓들이 마구마구 이제 성공을 하거든요. 그리고 그동안 많은 투자가 되었지만 성과가 없었던 소형 로켓들이 있습니다. 예, 소형 로켓들이 뭐 특히 뭐 미국의 몇 군데는 몇천억씩 투자되는데 아직도 없고 뭐 그런 데 있거든요. 나옵니다 이제. 네. 이제 뭔가 슬슬 성공을 합니다. 그러면은 소형 로켓들도 발사를 해주는 거예요. 그렇죠. 이 회사가 장사를 잘 못해서 망하건 말건 그건 둘째 치더라도 어쨌든 다양한 로켓들이 만들어진다. 그렇죠. 그거는 이제 인공위성을 우주에 올리겠다라는 사람의 관점에서 보면은 완전히 이제 달라진 세상입니다. 그렇죠. 예. 이제 뭐 스페이스X한테 전적으로 의존하지 않아도 저런 데다가 찔러볼 수도 있는 거고 돈 좀 네. 비싸지만 급하면 비싸도 해야죠. 그렇죠. 예. 예. 그리고 소형 로켓들 만들어지면은 그거는 맞춤형으로 또 발사해 주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그런 이 흐름에 맞춰가는 새로운 생태계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게 네. 이제 우주 산업의 이제 새로운 새로운 형태죠. 네. 저 발사하고 인공위성 만들고 하는 그런 시장은 전체 우주 시장의 10%도 안 돼요. 10분의 1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그리고 지금 스페이스X도 돈을 어디서 버느냐? 아까 그 스타쉽 개발은 나사하고 계약해서 한 거고 돈은 스타링크로 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서요. 네, 인터넷으로 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은근히 많이 하나 보더라고요. 그거 벌써 흑전하고 있어요. 네. 네, 시작한 지 오래돼. 그게 인공위성을 벌써 몇천 대를 써 올렸거든요. 그러니까. 그 본전을 뽑고 있다는 얘기예요. 네. 이미. 처음에는 이게 저게 말이 되는 건가 했는데 네. 우리나라야 인터넷이 잘 되고 하니까 상관없지만 그 인프라를 갖추기가 어려운 곳들이 생각보다 너무 많아가지고 우리나라처럼 잘 되고 빠른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다른 데는 속도가 안 나오거든요. 아무리 어느 정도 된다고 하더라도. 많이 겪어봤죠. 근데 스타링크는 지금 우리나라 일반적으로 쓰는 속도가 돼요.
오지에서도 네, 오지에서도. 그러니까 그러니까 수도 사막에서도 되고 당연히 소유가 있죠. 네, 거기는 네. 거기는 그래서 인프라를 까느니 그냥 스타링크 이용하는 게 모든 면에서 훨씬 훨씬 쌉니다. 네, 훨씬 이익입니다. 그걸 다 이제 내다보고 네. 수천 개의 인공위성을 이제 몰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재밌는 게 일론 머스크가 그걸 내다보고 한 건 아니에요. 아, 그래요? 이게 로켓이 만들어지니까 이걸로 뭔가를 써야 되잖아요. 어. 제일 많이 써서 할 수 있는 걸 찾은 거예요. 어. 네. 그리고 찾아보니 인터넷에 있네. 네,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결과적으로 그게 황금알을 나는 그게 황금알이 거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있습니다. 목표로 한 게 항상 대박이 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운도 좋은 것 같아요. 예, 이 사업의 특징인데 네. 나는 저걸 하려고 했는데 엉뚱한 데서 터지는 거죠. 그러게요.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제가 이것도 보여줬는데 예, 이거 네. 대단한 이제 새로운 시대입니다. 인공위성으로 상황이죠. 지구를 관측을 하는 거죠. 이제 그러면은 저런 뭐 이 전쟁 양상을 지금 바꾸고 있잖아요. 네. 네. 그런 것도 있고 예전에 제가 보여드린 것 중에 그, 원유 저장 탱크를 저거를 분석을 해서 그러니까. 원유 양을 맞췄다. 저건 예. 생각도 못했어요, 진짜. 이 그림자를 가지고 이게 요 시기에 이게 2015년 정도인데 중국이거든요. 여기가 중국이 도대체 원유를 얼마나 갖고 있는지를 몰라가지고 원유 시장 예측을 못해갖고 그걸 알아내려고 온갖 산업 스파이 무슨 그 빅데이터 이용해가지고 다 찾았는데 결국 저걸로 알아낸 거예요. 찍었어. 저 사진으로 찍어서 그래서 그 기사도 났습니다. 와. 이게 오일 버스트의 위너는 그 차원 도대체 중국이 얼마나 갖고 있느냐. 거기에 보면은 오비털 인사이트라는 저 회사에서 아까 그 그렇죠. 사진을 찍어가지고 네. 알아낸 거예요. 야. 이 오비털 인사이트가 얼마 전에 그 오전의학도 우주기업을 만들었어요. 아. 여기는 이 오전의학 우주기업은 약간 발사하고 이런 것보다는 이런 인공위성 데이터를 원래 이분이 전공이 그쪽이잖아요. 그렇죠. 뭐 네. 발사보단 저쪽이죠. 그러니까 데이터를 활용하는 사업을 하는 이야. 그런 회사입니다. 워지니악이 스티브 잡스는 그렇게 대단한 걸 남기고 이제 좀 일찍 떠났지만 네. 그 워지니악은 또 이렇게 뭔가 또 해내. 네. 그 아까 그 오비탈 인사이트라는 회사를 오전의학 인수를 해서 야.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사업을 한다. 앞으로 우주 산업은 로켓이 이제 너무나 풍부해졌기 때문에 그리고 선택지도 다양해졌기 때문에 네. 인공위성을 올려서 뭔가를 해봐야지라고 생각하면은 어렵지 않게 할 수 있다. 그러니까. 그리고 인공위성을 만드는 비용도 쌉니다 이제. 옛날 같으면 정말 언감생심 생각도 못할 생각도 그런, 못하던 네, 그런 상황인데 지금은 가능하다는 거잖아요. 옛날에는 한번 쏘려면은 쏘는 비용이 너무 비싸니까 그러니까요. 인공위성도 비싸게 만들어야 돼. 근데 지금 쏘는 비용이 싸니까 인공위성도 싸게 만들어야 돼. 잘못되면 새로 쏘면 되니까. 그러니까. 네. 그 세상에 나와 있는 수많은 기술이 있는데 그거를 지금 적용할 수 있는 새로운 무대가 생긴 그렇습니다. 그런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우주산업이 앞으로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는 게 이런 게 올라가서 어떤 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게 말이에요. 참. 그리고 이제 이런 게 있습니다. 음. 이제 그 위성으로 이제 원래 천문학에서는 그냥 분광이라고 하는데 네, 초분광이라고 해서 인공위성으로 지상을 주르륵 스캔을 하는 거죠. 네. 스캔하면서 말 그대로 분광을 하는 거죠. 스펙트럼을 구하는 거예요. 스펙트럼을 구하면은 아주 거의 수백 장의 필터를 끼워서 수백 장의 사진을 만들어서 컬러를 합성해내는. 합성을 하지만 합성을 할 필요가 있으면 필요하지만 각각 필터에 그렇게 돼요. 다른 정보들이 담겨 있는 네. 거예요. 각각. 그럼 거기 뭐가 있는지를 그렇죠. 물질이 뭐가 있는지 네. 알 수 있고 그래서 저기 보면은 일반 위성 사진에서는 안 보이는 게 저기 호수에 오염 물질이 지금 퍼져 있는 거였거든요. 그러게요. 저 네. 벌겋게 저렇게 네. 그냥은 안 보이지만 네. 분광으로 하면은 저렇게 알아볼 수 있다. 심지어 오염 물질의 성분이 뭔지도 그럼요. 그냥 사진에는 안 담기는 많은 정보들이 한 장 한 장의 사진에 다른 거기 때문에 저 집에 지붕이 뭐 쇠인지 뭐 뭔지 나무인지 그렇죠. 벽돌인지 이런 거 다 알 수 있고 그런 겁니다. 이게 논에 저기 병충해가 들면은 색깔이 달라집니다. 분광으로 찍으면 보입니다. 그러면은 저런 데 문제 있잖아요. 야, 농약을 저기다 뿌리면 돼요. 저기만 딱 뿌리면 되는 네. 예전에는 비행기 같은 걸로 그렇죠, 쫙 다 그렇죠. 뿌리잖아요. 네. 그거 낭비예요, 그거. 예전에는 저걸 하나하나 찾는 게 낭비니까 오히려 그렇죠. 그냥 뿌려버린 건데 그냥 뿌려버리는 건데. 이제는 저거를 확인할 수가 있으니까 확인하는 비용이 인공위성이 싸니까 그러니까. 데이터가 비싼 게 아닌 거예요. 네, 뭐 훨씬 싸게 비행기로 저 농약 엄청나게 많이 사가지고 다 뿌리고 다니는 것보다도 그러니까. 훨씬 싸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인공위성 데이터 조금 받아가지고 저기 필요하네. 드론 같은 거 그냥 짝짝 날려가지고 뿌리면 웬일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이 바뀝니다 정말로. 네. 저런 식으로 됩니다. 그리고 엽록소 함량까지
저기는 어디에 비료를 줘야 되느냐. 야, 분광의 힘 대단하다 진짜. 예. 비료를 그러게. 어디다 줘야 돼. 비료도 다 뿌리잖아요. 예, 그럴 다 필요가 뿌리죠. 없거든요. 그 너무 많이 뿌리면 또 안 돼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것도 이제 가능하다. 야, 네. 새로운 정보들이 들어간다. 예, 그런 겁니다. 저 엽록소가 부족한 쪽은 좀 죽어간 애들이니까 네. 저 푸른 쪽에 네. 좀 많이 뿌려서 많이 뿌려야죠. 살려내는 거죠. 그렇죠. 그죠? 그런 거죠. 이런 식들의 일들을 할 수 있다. 아니 이런 게 우주과학으로 될 거라고는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사실 생각 못한 생각도 못한 부분이잖아요. 거죠. 네. 근데 이제는 뭐 다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그 칠레 에스콘디다 광산이라고 예, 굉장히 큰 구리, 아연 뭐 그런 것들 나는데 색깔이 다 그 광물들이에요. 아니 저거는 근데 땅바닥에 나와 있나요? 광물들이? 나와 있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나와 예, 있으니까. 거의 나와 있습니다. 예. 예, 나와 있는 거. 지하까지 찍을 수는 노천광이에요. 없잖아요, 지금. 지하까지 못하죠. 그것까지 근데 이제 저런 대부분 큰 규모 광산은 저렇게 노천광이 많고 네네. 그러면은 매일매일 저걸 보면은 어디가 좀 줄었는지 보이잖아요. 아, 진짜 정밀하게 관측하면은 수학을 지금 어디를 많이 하고 있는지 다 파악이 됩니다. 그렇네. 예,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생각 못하는 새로운 정보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갈 수 있다. 진짜. 야, 저기서 저런 데서 이제 수확량이나 이런 걸 보면은 뭐 국제적으로 어떻게 유통이 되고 가격이 어떻게 될지 그런 뭐 걸 필요로 하는 데가 분명히 있겠죠. 그렇겠죠. 아까 원유도 그렇듯이. 그렇죠. 네. 그런 데에 이제 정보를 제공하면서 이제 사업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기가 막힙니다. 네. 모든 게 다 연결되네. 네, 그래서 그 지금 분광하는 방식이 분광이라는 게 원래 프리즘으로 한다고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렇게 프리즘으로 생각하죠. 딱 하는데 슬릿시작 있잖아요. 그러니까 빛이 쭉 들어오면은 한 줄로 쭉 해가지고 분광을 하는 거예요. 그런 방식으로 하고 있는데 네. 천문학자들은 분광을 옛날부터 해왔잖아요. 그렇죠. 네, 아주 그것도 흐리고 멀리 있는 빛을 모든 그 어려움을 뚫고. 네, 어려움을 뚫고 최대한 짧은 시간에 최대한 많은 양의 빛을 받아서 최대한 자세한 분석을 하는 게 원래 천문학자들이 하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 방식이 저 이제 필드 접근 방식이라는 게 저거는 한 필드를 한꺼번에 찍으면서 착착착착 한 줄로 나누는 거예요. 전부 나누어서 거울로 반사를 따로따로 시킵니다. 그러니까 아. 슬릿을 여러 개 만드는 시스템인 거죠. 네. 저렇게 해서 스캔을 쫙 하면은 아. 여러 번 찍는 게 되는 거예요. 그렇네요. 네, 분광을 한 번에 한 번 쫙 쓰고 하면은 세 번, 네여섯 번씩 쫙 분광을 하니까 야. 이제 시그널 투 노이즈 레시오라고 음. 빛이 이제 약한 부분들을 높이는 옛날 같으면 위성이 여러 번 돌면서 찍어야 될 여러 번 해야 거를. 될 걸 한 방에 쫙 쓸고 가면서 그런 거군요. 네, 찍어내는 기술이 야. 천문학 기술이다. 혹시 그래서 이런 거 하시는 거예요, 이제? 그렇습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나오는군요. 네, 네, 저런 걸로 우리나라의 지금 우주 회사들이 이 발사체나 뭐 인공위성을 만드는 회사들은 많이 있는데 저런 위성 데이터를 활용하는 그 우주 회사가 별로 없습니다. 그렇겠죠, 아직은. 네, 거의 별로 없다 보니 네. 우리 이제 뜻 있는 천문학자들이 모여서 우리가 한번 해보자. 네, 그동안 천문학이 돈 안 되는 학문이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가만히 해보니까 우리 기술도 이제 쓸 수 있겠다. 네, 왜냐 우주 시대가 됐으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쓸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걸로 한번 해보면 어떨까? 그렇게 라고 해서 제가 이제 천문학자들 몇 명을 모아서 회사를 만들었습니다. 타이밍도 지금 딱 맞고. 네. 그럼 이제 CEO가 되시는 거예요? CEO는 윤성철 교수님입니다. 윤성철 교수님이 사업을 하신다고요? 뭔가 되게 이미지가 안 맞는데? 뭐 워낙 훌륭한 분이기 때문에. 그건 그런데 네. 윤성철 교수님은 뭔가 계속 그 학문만 할 것 같은 이미지가 있잖아요. 우리 그렇죠. 여기도 여러 번 나오셨고. 네, 그런 것 같죠. 예. 네. 의외로 또 의외로 그 또. 친구가 다재다능한 걸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서울대 교수인데 교수는 계속 하셔야 되잖아요. 당연하죠. 그죠. 네, 하면서. 우리 교수 창업은 요즘 권장하는 주제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 서울대 내에서 창업하는 그림이 되는 건가요? 그렇죠. 아하. 겸업으로 하는 게 겸업으로. 되는 거죠. 와, 윤성철 교수님 한번 또 모셔서 얘기 들어봐야겠네. 네, 그 네. 자세히 들어오면 좋을 것 같고. 한 뵙고 싶기도 해요. 올해 네. 못 뵈가지고. 그리고 예전에 우리 출연하셨던 예. 세비 효과의 네. 정우섭 박사님. 다 전부 인맥이. 네, 그분이 그 스피어엑스에서 우주망원경 분광기를 만드신 근데 그런 장비들은 고장을 일으키시는 거 아닌가요? 자기가 만든 거는 잘 돌아가. 그렇죠. 참. 맞아. 그 사람이 본인이 다 네, 만드셔야겠네. 네. 결국은. 한국의 주변은 볼프강 파울이라는. 그러니까 주변은 망가지는데 본인 거는 다 잘 돌아가. 야, 진짜 본인이 다 하셔야겠네, 진짜로. 네, 그렇게 해서 한번 해보자 이걸로.
네, 그 우리 알만한 분 또 여기 출연하신 분 또 없나요? 관련된 분? 이 분야는 그렇고 예. 또 다른 분야의 회사가 또 하나 있습니다. 아, 네, 그거는 지난번에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예. 그 광통신으로 그렇죠, 그렇죠. 네, 예. 우주에서 광통신으로 소통하는 회사는 예. 이미 만들어져서 예. 지금 2년 정도 운영을 했고 그렇죠. 최근에 20억 투자를 완료를 한 걸로 오, 예, 알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것도 천문학자들이 그것도 천문학자들이. 혹은 천문학과 출신들이. 그렇죠. 예, 아예 천문학자들입니다. 다. 아, 그런가요? 그러니까 천문학자들이 만든 첫 번째 회사가 그 회사였고 두 번째 회사로 이 회사를 만들어서 여기는 이제 제가 직접 합류하는 걸로. 그쪽은 K 박사님 직접 합류는 안 하셨나요? 거기는 아이디어 제공과 아. 뭐 여러 가지 부수적인 일들을 같이 하고 있긴 하죠. 하지만 여기는 이제 출퇴근하는 그런.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여기를 그만두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은 그 회사를 지방에 만들었거든요. 아, 네, 그래서 혹시 저 충청도 쪽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아, 대충 알만하네요. 뭔가 제 아는 분들 얼굴이 많이 떠오르는데. 그 이전 회사와 같은 건물에 있는. 심지어. 네, 왜냐하면은 이 어차피 천문학자들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네. 서로 소통하면서 시너지를 일으킬 수 있다. 야, 저기는 진짜 한번 놀러 가야겠다. 예, 오시면은 이 특이한 천문학자들이 특이한 일들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뭐 최소한 절반 이상이 아는 분일 것 같고. 근데 윤상철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은 어떻게 서울대 뭐 교수님을 하셔야 되니까 예. 뭐 CEO를 하시지만 뭐 출퇴근하기 좀 무리잖아요. 그렇죠. 이제 네. 다른 분들이 열심히 도와주면서 네. 일을 하겠죠. 네. 야, 웬일이야. 윤상철 교수님이. 야, 제가 생각도 못했어요. 저는 당연히 K 박사님이 하실 걸 네, 생각을 했고, 네. 윤상철 교수님이 이것저것 관심도 많으시고, 제가 그거 네. 알고 있어요. 네, 옛날에 네. 뭐 독특한 이력도 있고, 네. 뭐 사적으로 되게 많이 했기 때문에, 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의 CEO 스타일이라는 생각은 못 해본 거예요. 아유, 의외로 아주 야, 리더십이 있습니다. 야, 재밌네요. 이건 진짜 뭐 주식 이런 거, 저랑 뭐 이용 기자, 최 팀장 이런 사람들한테 나중에 살 기회를 좀 주셔야 돼요. 예? 일부라도. 아유, 그건 뭐, 네? 네. 뭐 저희 달라는 말은 못해도 저희가 아니, 뭐, 사실은 저희는 이게 이제 지금은 당연히 기술 회사지만 앞으로는 데이터 분석과 또 활용에 그러니까요. 있어서는 과학과 사람들하고 같이 할 일도 아유, 많이 있지 않을까. 아, 그럴 네. 수 있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그럼 언제든지 네. 말씀해 주시면. 네, 저는 뭐 주식 이런 것도 물론 가능할 수 있겠지만 아예 일을 같이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는 네, 것도 좋죠. 훨씬 좋지 않을까. 사실 저희가 사실 뭐 다들 느끼시겠지만 저희가 여러 가지 과학 관련된 일을, 과학 대중화 관련된 일을 뭐 10년 가까이 했는데 아주 냉정하게 말하면은 다 가져가셨어요. 저희 노하우를. 과학관들 뭐 이런 데서 저희가 처음 만들어 놓은 분위기라던가 사실은 뭐 다 아시다시피 네. 저희가 해온 그런 스타일의 뭐 과학 관련된 전시라든가 행사라든가 저희는 뭐 사실 쇼 스타일로 거의 처음 하다시피 그렇죠. 했었고 네, 그건 뭐 제가 그 현장에서 다 보고 잘 알고 있죠. 그런 것들 다 이제 뭐 과학관이라는 데서 배워가지고 이제 각자 하고 계시고 네. 또 저희 이후로 과학 커뮤니케이터로서 또 젊은 분들이 네. 뭐 이름만 되면 다 아시는 분들 다 개인적으로 다 아는 분들이에요. 네. 그분들이 이제 유튜브니 뭐 이렇게 미디어 환경이 바뀐 과정에서 잘 적응하셔가지고 많이 하고 계시고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하는 뭐 어떻게 보면 선거자적으로 했지만 또 우리는 우리 갈 길이 새로 필요한데 네. 지금 그 방향성이 어딜까라는 고민이 사실 몇 년 동안 계속 있었던 거거든요. 네. 근데 그게 이렇게 눈에 쉽게 안 보이죠. 그렇죠. 뭐 저희가 뭐 갑자기 무슨 투자를 받을 수 있는 무슨 뭐 이익을 낼 수 있는 그런 그림을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입장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답답함은 좀 있긴 하거든요. 그런 점에서 K 박사님과 윤성철 교수님이 하시는 이 일이 또 세비 네. 박사님이 네. 하시는 이 일이 이제 좋은 방향으로 가서 정말로 저희가 뭔가 뭐 도움이 될 수 있다면야 네. 저희로서는 정말 좋은 방향성이 될 수 있지 않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러니까 우주산업 쪽에서 이제 아직 많은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많이 생각 못 하고 있는 이제 데이터 활용, 정보 수집, 데이터 활용 이런 분야를 네네. 시작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쪽으로 뭔가 이제 확장 가능성은 충분히 있지 않을까 네.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제 저도 사실 이거 하면서도 할 수도 있는데 미천이 다 떨어졌어요. 제가 10년을 하다 보니 정말 말 그대로 그렇죠. 예, 예, 이제 사실 뭐 저도 좀 더 축적을 해서 다시 돌아오든지 해야지. 말씀을 재밌게 하시긴 하지만 우리가 재탕도 많이 했고 네, 그렇죠. 예, 그건 네. 그런 사실이기도 하고요. 네. 또 케이트 박사님 보니까 얘기를 해보니까
되게 또 하고 싶어 하세요, 네, 이걸. 근데 저한테 나올 컨텐츠는 이제 없어요. 예, 다 했고, 그러니까 새로운 사람이 새로운 컨텐츠를 하고 제가 네. 중간중간에 좀 수집되는 게 있으면 네네. 또 와서 이제 하면 되죠. 네. 제가 뭐 과학과 사람들하고 인을 끊을 것도 아니고. 예. 끊어지는 연이 아니죠, 이게. 뭐 끊으려고 억지로 끊으려고 해도 되는 네. 연이 아니고. 여하튼 결코 이별은 아니고요. 최 팀장도 뭐 이별하는 것처럼 얘기하고 네, 막 네. 눈물 뿌리고 난리 났는데 네. 매주 나오잖아요. 매달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매달 아무렇지도 않게 나오고 있고요. 음. 예, 그런 식으로 저도 아마 여러분들이 요즘 안 나오나 싶을 때쯤 나올지도 몰라요. 안 나오는지 인지를 못 알고 있을지도 모르고. 네, 여하튼 새로 시작하는 일이 제가 보기에는 뭐 누가 보기에도 이 분야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이라면 다 굉장히 그 좋은 전망이다라는 네. 생각이 들어서 네. 뭐 투자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로 좋은 일들이 많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네, 들고요. 뭐 잘 될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걸 이제 하시는 분들도 뭐 전문가 분들이 덤벼드는 일이고. 네, 기대도 기대지만 이제 일하는 분들이 워낙 뛰어난 분들이고, 그러니까요. 그리고 또 워낙 성실한 분들이고, 예. 예, 그래서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예, 예, 여러 가지 기대합니다. 의미에서 뭐 아주 노골적으로 말하면 간판도 굉장히 좋고요. 네, 서울대 교수님이 CEO시니까 뭐 등등 네. 여러 가지로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기술들을 우리가 뭐 사기업으로서의 성공도 그렇지만 우리나라가 아까 농사 얘기를 하셨는데 이런 지금 로켓을 쏘고 이런 부분도 그렇지만은 이런 쪽의 기술들도 우리가 아직은 아마 저쪽의 스타트업 서양이나 뭐 일본이나 뭐 기타 등 중국이나 심지어 네, 이런 쪽의 스타트업들이나 그쪽에 비하면 좀 늦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네, 들거든요. 네, 맞습니다. 예, 그것도 네. 빨리 따라잡아야 되고. 네, 그러니까 사실 이런 게 따라잡긴 쉬워요, 오히려. 그러니까 발사체나 그런 건 따라잡기 힘들어도, 등치가 크고 네, 그러니까. 이런 정보나 그런 소프트웨어나 이런 부분은 원래 인터넷도 우리나라가 인터넷을 만들진 않았지만 인터넷은 우리 세계 최강이 됐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런 쪽으로 오히려 맞습니다. 더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저는. 네, 충분히 가능한 일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K 박사님은 이제 오늘까지 일단 나오시고 네. 우리 K2 박사님하고 다시 다음 달부터는 3태 성질을 하게 됐고요. 지금 상황을 보면 여러 번 아까 이용 기자 얘기했지만 오늘 좀 전체적인 분위기를 이제 종합을 해보자면 세상이 바뀝니다. 어마어마한 속도로 네. AI 엄청난 속도로 바뀌고 있고 발전하고 있고 변하고 있고 게다가 제가 뉴스를 며칠 전에 봤는데 지금 오픈 AI에서 완전히 또 새로운 방식의 그 추론 AI를 이미 연구를 많이 하고 있고 스트로베리 프로젝트인가 뭐 이런 완전 극비래요 내용은 극비인데 매우 빠른 시간 내에 공개할 것이다. 그래서 이쪽 말로는 기존의 챗GPT 계열이나 이쪽하고는 좀 차원이 다른 인간의 추론 능력에 거의 근접할 것이다라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근데 이게 새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걸 보면 AI도 지금 우리 당장의 능력들에 대해서도 굉장히 좀 찬탄을 보내고 있지만 또 한 차원 다른 진화가 곧 일어날 것 같아요. 어쩌면은 올해 내로. 그리고 뭐 스타쉽 말할 것도 없고요. 네. 또 우리가 많이 다뤘진 않지만 그 휴머노이드 로봇들 발전하는 거 보면 그것도 어마어마하거든요. 하여튼 뭔가가 빠르게 변하고 있고 예. 네, 새로운 게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AI 이 휴머노이드 로봇에 심어가지고 사람 보내기 전에 스타쉽에 실어가지고 진짜 아마 그렇게 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요. 네, 네. 다 가능해졌으니까. 네. 제가 그때 그 일론 머스크가 로봇 만든다고 할 때 네. 저 화성에 지금 보내려나? 그 그거 생각이 딱 잔뜩 들었으니까. 보내가지고 또 네. 뭐 일도 많이 시킬 수 있고 네, 네. 그렇게 세상이 바뀌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SF라고 생각했던 21세기의 미래 어쩌고 20세기 얘기했던 21세기에는 뭔가가 되지 않겠느냐고 생각했던 그것들이 이제 진짜로 된다. 네. 되기 시작했고 우리 K 박사님도 그쪽 분야의 어떤 필드에서 네. 또 활동을 하시게 되는 네. 그런 다시 상황. 현장에서 일을 하는. 네. 예 그런 상황이 이제 또 되어 갑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도 늘 말씀드리지만 시대의 흐름을 잘 보시라는 겁니다. 기술 우리가 직접 뭐 우주에 가고 뭐 어쩌고 뭐 그런 문제 이전에 AI나 로봇 같은 경우는 실제로 우리 일상생활에 굉장히 빠르게 들어올 수도 있고요. 뭐 많이 들어왔고 AI는 실제로. 그리고 우리 한지관 박사님도 지금 국내에서는 제가 뉴스랑 그 한지관 박사님이 페이스북에 올리는 거 계속 네, 보는데 네. 지금 휴머노이드 쪽에서 많은 발전을 또 이루고 계세요. 네. 이것도 역시 농사기 때문에 네. 해야 그렇죠? 되거든요. 네. 예. 네. 뭐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저런 거 만들었으니 우리가 해서 뭐 이런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절대로. 네, 맞습니다. 그런 흐름들 눈여겨보시고 그리고 세상이 지금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우리는 이제 과학과 사람들은 사실 오래전에 만들어진 과학기술이나 뭐 그 이미 발견된 과학기를 많이 했죠.
예를 들어서 초기에 뭐 빅뱅은 148억 년이나 된 일이고 안지는 얼마 안 됐지만 네. 뭐 이런 식의 얘기들을 또 과학 그 역사라든가 뭐 이런 것들 특히 여러분이 옛날에 모르셨기 때문에 또 많이 전달을 해드렸지만 이제는 또 당장에 벌어지고 있는 일들 뭐 제임스 웹 같은 것도 그렇고 그렇죠. 예, 이런 것들을 또 전달해 드리면서 현장감을 저희가 많이 느끼게 되고 그런 부분들을 잘 관찰을 하고 보셔야 여러분이 앞으로 살아가는 방향성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는 잡아가고 여러분 자녀도 마찬가지고 그런 도움을 받는 그런 시대다 요즘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저희도 이제 그런 걸 전달해 드리려고 특히 3태 성지에서 앞으로 K 박사님 없으시지만 전달해 드리려고 가급적 노력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여기까지 하는 걸로 네. 하고 K 박사님은 이제 회사에서 돈 많이 버시고 예, 저희가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고요. 네. 제가 또 용인에 요즘 있기 때문에 네. 제가 또 뭐 그 현장에서 수집되는 거 있으면은 네. 재밌겠다 싶으면은 들고 오거나 네네. 아니면은 재밌는 사람들 골라서 송부해드리겠습니다. 네네네. 예, 수고 많이 하셨고 저희는 그럼 다음 기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와. 과학하고 앉아있네.